자, 이제 수정 신고, 뭐 경정 신고, 기한 신고가 나오는데, 자, 세 가지 그림을 좀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박스 갖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먼저 이제 수정 신고. 자, 세금을 신고를 하든 뭘 했든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결정된 납세 의무가 이제 그대로 굳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수해서 적게 신고했던가 아니면 많이 신고했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시정을 하라. 그래서 수정 신고나 경정 신고 길을 열어놓고 있어요. 자, 그중에 이제 수정 신고 먼저. 수정 신고는 앞에 징액이란 말이 붙는 거예요. 징액 수정 신고. 더 많이 이제 내겠다. 잘못했어요. 더 낼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정 신고는 이제 예를 들면 소득세를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이 연도에 이제 번 거 있다. 그래서 번 거 가지고 이제 소득세를 이제 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소득이 발생한 거 가지고 이제 소득세 계산해 봤더니 실제는 실제 소득세 내야 될 것이 예를 들면 10억이다 이거죠. 실제 소득세 10억을 내면 되는데 근데 얘가 소득세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할 때 신고를 얘가 5억으로 해버린 거야. 과소신고가 된 거죠? 과소신고. 자, 그럼 신고할 때 5억으로 신고한 다음에 얘는 이제 그 다음부터 뭘 하면 돼요?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제 안 걸리기를,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부과할 수 있는 뜯어 고쳐서 10억이 맞다고 부과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은 몇 년이야? 얘가 신고를 했대요. 사기나기다 부정한행위가 가미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5년이죠. 5년. 무신고는 7년이고 사기나기 부정이 포탈했다면 그때는 10년으로 바뀌는 거고 물론 연계거리는 더 길고 제척기간 받죠. 자, 그래서 얘가 이 신고한 거에 대해서 자, 기간이 5년일 거야. 제척기간이. 그래서 5년 동안 얘가 아무런 부가처분을 받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회피하겠죠. 근데 과세관청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5년 다 될 때 만약에 이제 따가서 과세관청이 계속 기다렸다가 이때 이제 부가처분 해버리는 거야. 이때 부가가 돼버리는 거죠. 5억만큼 더 부과를 해버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그죠? 이때 부과할 때 해당 추징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추징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가산세 불이익이 또 따르게 되겠죠. 가산세는 좀 이따가 나오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게 붙겠죠, 그죠? 그래서 가산세가 이제 신고 잘못한 거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여기 붙을 거고요. 요게 이제 과도신고가 됐다면 이때는 이제 미달 신고된 세액에다가 이제 10%만큼의 가산세가 붙을 거다 이거죠. 신고불성실이 좀 이따 가산세는 좀 더 보시고요. 일단 과도신고는 10%야. 그 다음에 납부를 제때 안 한 거니까 납부지연 가산세가 또 붙을 거야.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에 10만 분의 25가 붙는다면서요, 그죠? 자, 10만 분의 25.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되고 납기 정하고 그때까지 안 되면 또 뒤에 이어서 뭐 A, B, C에서 B는 날리고 뭐 이렇게 받던 그거야. 그래서 이 가산세가 하루에 일수 따져가지고요. 일수 곱하기 하루에 10만 분의 25만큼의 가산세가 붙어 나갈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주식 내서 신고부선시 얘보다 얘가 더 클 수 있어요. 기간이 꽤 길면 이게 10만 분의 25가 1년으로 따지면 9.125%가 되거든요. 9.125%니까 2년 3년 돼버리면 이것도 몇십 프로가 돼버리는 거니까 얘보다 훨씬 클 수가 있겠죠. 이런 불이익이 따르면서 추징까지 당할 거다. 이게 당연히 예상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얘가 이 신고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어떤 기회를 주는 거야. 이제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제척기간인데 제척기간 만료한 이후에는 이 5년 딱 채고 다음 날까지 얘가 부과를 못했대 과세관청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날 가서 세무서 가서 막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막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과소신고했는데 날 못 잡아내다니 일 똑바로 하라고 막 그래도 세무공무원은 얼굴만 빨개지고 할 말이 없는 거죠. 부과를 더 이상 못하는 건 제척기간 만료됐으니까. 그러면 얘가 수정 신고하는 거는 제척기간 만료 이후에는 할 필요 없을 거야. 당연히 끝나는 건 해피하게 끝나버린 거니까. 그러면 제척기간 만료되기 전에 과세관청이 알아내서 이거에 대해서 경정하거나 하면 그러면 걸려버린 거니까 그때는 수정 신고를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척기간 만료 전으로서 과세관청 결정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라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기 시정을 빨리 하라 이거죠. 그래서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 혜택도 좀 줘요. 요 제척기간 만료 이전에 걸리기 전까지 하면 되는 건데 요때 요거부터 2년이라는 기간을 줘가지고요. 요때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신고를 하면 수정 신고하면 되는 건데 이때 2년 짧은 기간을 둬가지고요. 이 2년 내에 하게 되면 혜택을 좀 줍니다.
이때 사이에 수정신고 만약에 하게 되면 2년 내에 수정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이 이후에도 할 수 있지만 이때까지 하면 이제 이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요거를 감면해 줍니다. 그럼 가산세 쪽에 감면이 나올 거예요. 2년 내 하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한 달 내에 하게 되면 90% 감면, 그다음에 3개월 내 하면 75%, 5개월 내 하면 50%, 6개월 내 하면 6개월 지나 1년 내 하게 되면 30%, 1년 6개월까지 하게 되면 20%, 2년까지 하면 10%. 그래서 90%부터 10%까지 차등해 가지고요. 빨리 하라는 거야, 수정 신고를. 이게 지나버리면 수정 신고는 가능하지만 감면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감면은 2년 내에 해야지 감면이 된다. 조기에 빨리빨리 자기 시정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혜택을 좀 주겠다는 거죠. 이 감면된다. 그럼 감면율 같은 건 지금 제가 읊어드렸지만 좀 이따가 보시면 되는 거니까 감면이 된다. 이때 감면할 때 같이 봐버릴게요. 이 신고보상 가산이 감면되는데 이때는 이제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감면되는데 얘가 납부를 안 해도 감면돼요. 신고만 하고요. 수정 신고만 하고 자수만 하고요. 납부 안 해도 감면해 준다라고 하는 거. 납부 안 해도 감면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경정할 것을 과세관청의 경정을 알고 사면 감면 안 해줍니다. 납부 안 해도 감면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세무공무원이 조사 나올 거를 이제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조사에 착수한 것도 알게 됐고 이렇게 알고서 하면 걸릴 거다. 야 어쩔 수 없네. 빨리빨리 부랴부랴 해야지 수정신고. 그러면 그땐 감면 안 해주는 거야. 알고서 하면 안 해준다. 경정을 알고서 하면 안 해준다. 이거는 우리 부가세 공부하셨으니까 부가세 공부할 때 보시면 그때 뭐 수정세무관서 얘기할 때 경정을 알고서 하면 안 돼. 그거 똑같은 거야. 세무공무원 조사 착수했다든가 뭐 해명 안내 통지가 왔다든가 이런 것들 보고 바꿔서 이제 조만간 조사 나오겠구만 알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 하면 감면해 주는데 이때 납부지원 가산세는 감면이 될까요? 얘는 감면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야. 감면 안 돼. 납부지원 가산세는 하루하루 신방물 25가 붙어 나가는데 얘가 빨리빨리 하게 되면 그만큼 날짜가 줄어드는 거 그걸로 이제 혜택 받는 거지 감면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날짜만 줄이는 거죠. 그래서 감면 없다. 그냥 일수가 줄어드는 걸로 혜택 받는 거야. 날짜가 줄어들면 그만큼 신방물 25만큼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 혜택을 주는 거지 감면은 별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이 겸사겸사 가산세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같이 보신 거고요. 자,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수정신고라는 이 기회, 자기 시정하는 기회를 누구한테 줄 거냐? 대상자. 그 다음에 사유야 뭐 과소신고가 됐으니까 더 징역하는 거니까 적게 신고했을 때 또는 초과환급 받았을 때, 환급 많이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이겠지. 사유, 그죠?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건 얼추 말씀드렸죠. 제적기한 만료 전으로서 걸리기 전까지 이렇게 돼 있고 효과는 어떻게 될 거냐? 수정신고하게 되면 이게 확정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효과는 또 감면 같은 것도 같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골격만 잡아드렸지 이제 내용을 안 봤으니까 교재 보고 정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79페이지 가신 박스 이제 수정신고는 얼추 봤는데 일단 대상자 잘 볼게요. 자 법정 신고기한 내 과표 신고를 제출한 자, 즉 기한 내 신고한 자만 가능한 걸로 돼 있었으나 이제 최근에 개정을 해서 자 돼 있죠. 및 기한 후 과표 신고를 한 자도 가능하대요. 기한 내 신고한 자 플러스 기한 후 신고한 자. 이때 신고기한 내 신고 안 한 자야. 그럼 넌 괘씸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는 자기 시정할 기회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되어 있었으나 기한 내 안 했더라도 기한 후라도 부랴부랴 신고한 자는 혜택을 좀 주자. 그래서 개정이 된 거야. 기한 내 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했거나 기한 후 신고했거나. 그럼 안 되는 자는 누구야? 기한 내든 기한 후든 신고 안 해갖고 결정받은 자. 세무서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결정받은 자는 수정신고에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한 내 신고자 또는 기한 후 신고자. 근데 밑에 꽃표시. 자, 신고한 자만 혜택 주는구나. 기한 내든 기한 후든. 근데 신고 의무가 면제된 자 있잖아요. 신고 의무가 연말예산 같은 걸로 끝나버려가지고 원청이수로 끝나버린 거야. 그죠? 끝나서 종결돼가지고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됐던 자. 그럼 신고기한 내 신고 안 한 자가 돼버리니까 얘는 못하는 거냐? 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꽃표시 연말예산 또는 원청이수로 종결돼갖고 신고 의무가 면제됐던 자. 이 자도 수정신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예산 할 때 뭐 공제 받는 거 이런 것들 과다하게 많이 받은 거야. 부양가족 공제. 그죠? 분명히 배우자가 맞벌이 하니까 소득이 100만 원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집어넣어서 공제 받고 했던 자. 그러면 배우자는 공제 안 되는 걸로 바꿔야지. 그러면 세금이 늘어나네. 수정신고 해야지라고 했더니 신고 안 했다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해주겠다는 거야. 정상 같은 걸로 끝나서 신고가 면제된 자도 가능하다. 수정신고. 대상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유.
자, 사유는 동그라미 1번이 과소신고죠. 셋째 줄에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됐거나 환급을 초과환급 받았다는 거죠. 그럼 얘는 세금을 이제 덜 낸 거야. 그죠? 더 내야 된다. 그래서 과소신고가 됐었거나 아니면 환급을 많이 받았거나 환급을 줄여야 되는 거고 또 신고 과소신고니까 또 늘려서 징역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수정신고 가능하다. 1번이고요. 특이한 게 2번이야. 이제 2번. 자, 2번은 거기 뭐 원천인수 의무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다 넘어가서 셋째 줄에 과표에는 변동이 없지만 신고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불완전한 신고예요. 불완전 신고. 다시 수정신고는 누가 가능하다? 과소신고됐거나 초과환급 받았을 때에다가 플러스 불완전 신고라고 하는 거야. 불완전 신고. 이거는 세액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도 가능한 겁니다. 자, 이른바 이제 불완전 신고는 뭐냐면 불완전한 신고. 자, 주로 이제 국고보조금 얘기를 하는데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입금이죠. 자, 근데 장부에다가 이제 얘가 이제 그 연도에 대한 이제 세무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장부에다가 현금이 들어왔어요. 국가의 보조금 받았거든요. 현금, 현금 얼마 이렇게 들어왔어요. 뭐 금액을 넣을까요? 현금 100이다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보조금 받았어요. 자, 100만큼 이렇게 이제 수익, 그죠? 장부에 잡은 거야. 자, 그럼 세법은요? 자, 현금 들어왔고요. 100. 그리고 국고보조금 입금이죠? 조정이 없죠? 근데 이제 국고보조금 받으면 뭘 할 수 있냐면 법인세법에 보시면 이상각 충당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과세 이연제도. 국가가 보조금을 줬어요. 왜 줬죠? 이걸 가지고 사업용 고정자산 또는 석유류 같은 것들 취득하라고 준 거야. 그래서 이걸 자산 취득을 하려고 했더니 국고보조금 입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가 버리면 그럼 그만큼 돈이 모자라게 돼버리면 본연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지금 입금은 맞지만 지금 당장 세금 내지 말고 이상한 충당금 통해서 설정해서 과세를 이연해서 나중에 자산 취득한 다음에 나중에 세금 내는 걸로 돌려라 라고 하는 이연 제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그걸 받아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이상한 충당금 전입액이라고 송금을 만들어내요. 100만큼. 그 대변에 이상각 충당금 이렇게 100을 만들어서 요게 입금인데 송금 대응해서 지금 당장 세금 안 내게 돌려버리는 거야. 이 조정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 놈은 조정이 없으니까 요 놈만 조정하시면 되겠죠? 조정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세무조정 어떻게 하시면 돼? 갖고니까 얘만 하시면 송금 사안이 이상각 충당금 100만큼 해서 마이너스 유보로 조정을 하시면 될 거야. 이게 정상적인 어떤 신고할 때 이렇게 반영하시면 되는 거야. 맞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정상적이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 장부의 분계를 현금이 100만큼 들어왔고요. 대변에 국고보조금 받았는데 이거는 그냥 수익 잡는 거 안 하려고 장부에다가 그냥 자본에 반영해 버린 거야. 자본에다 넣어버린 거야. 자,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이 나와 있는 분계가 맞겠죠? 자, 그래서 현금 100 그다음에 이게 국고보조금 입금이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회사가 장부에다 이렇게 잡았어. 현금하고 국고보조금을 그냥 자본에 반영해 버렸어. 입금 안 잡고. 그럼 세법은 여기 입금 맞다. 그럼 이렇게 잡고 조정 없이 장부는 이렇게 했고 조정 없이 그냥 신고했던 거야. 과거에 신고했던 거야. 자, 그럼 잘못됐다고 세무검원이 오겠죠. 이제 와서 이제 야, 너 왜 이게 입금이 아닌 걸로 자본에 반영했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입금 산입할 거야. 입금 산입해서 이제 자본에 반영한 거 금액 100하고 자본 차이니까 뭘로 처분하면 돼? 기타 처분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조사해 갖고 추징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상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럼 결과는 과소신고가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반영해서 입금 산입해서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뭐도 받아먹고 싶어? 얘도 받아먹고 싶거든요. 충당금 설정하는 거. 그 얘를 집어넣어 갖고 이거를 조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수정신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얘가 반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반영이 돼버리면 여기다 송금 100 그 다음에 여기 이상각 충당금 설정하는 걸로 100을 반영해서 수정신고 하려고 했더니 이건 조정이 어떻게 돼? 이제 송금이니까 요거 집어넣으면 송금 산입 이상각 충당금 100 하고 마이너스 유보가 같이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두 개를 반영해 가지고 수정신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얘가 입금 산입이고 송금 산입이니까 세금이 증액되는 게 없어 버려요. 그러면 이게 증액 수정신고가 안 되는 거야.
수정신고의 사유에 2번이 없이 그냥 1번만 과소신고 초과환급 시만 가능하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못한다. 그러면 이건 내가 걸리면 분명 입금사니 기타 처분해서 세금을 추징하게 될 텐데 그게 두려우니까 수정신고를 해서 바로잡고 싶은데 그러면서 겸사겸사 충당금 설정도 하고 싶은데 이걸 반영했더니 늘어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라고 막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안타깝게 되는 거니까 이때 구제시켜 줄게. 너도 이것도 너 갖고 수정신고하는 것도 허용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넣어서 수정신고하는 것도 허용해 줄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나중에 마이너스니까 유보 추인되면서 세금 더 내는 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증액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지금 당장은 더하기 빼기니까 늘어나는 세금은 없지만 그래서 수정신고의 본연의 입장은 과소신고 시 증액돼 갖고 더 낼 게 있을 때만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렇게 불완전한 신고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이걸 다 넣어서 2개 더 넣어서 더하기 빼기 하니까 세금은 늘어나는 게 없지만 수정신고는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는 거죠. 이게 동그라미 2번의 불완전 신고인 거야. 이때도 수정신고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유 과도신고, 초과환급신고, 그 다음에 불완전신고까지 3가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한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수정신고는 파란 글씨 결정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일반적인 제적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라고 돼 있죠. 제적기간 끝나버리면 가서 수정신고하는 건 바보야. 제적기간 지나버렸으니까 놀려먹으면 되는 거예요. 세무고문을. 그래서 제적기간 끝나기 전일 거고 당연한 거고요. 만료 전이고 이제 걸리기 전까지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정 경정 통지하기 전으로서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갖는 분이 나오기 시작해요. 수정신고는 일단 기한 내든 기한 후든 신고해서 신고한 자가 가능한, 특히 기한 내 신고한 자가 가능한 거니까 기한에 신고했다면 그러면 이제 세무서가 경정하에 통지하기 전까지라고 표현돼야지 결정이란 말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결정 경정 통지하기 전이라고 돼 있는데 기한 내 신고한 자는 신고로 확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은 세무공무원이 하는 건 걸리면 경정하는 거지 결정이란 말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결정이란 말이 들어간 이유는 상속세를 떠올려 보시면 되는 거야. 상속세는 아까 6개월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했는데 6개월 내에 신고할 때 그때 과소신고가 됐던 거지. 그럼 9개월 내에 이제 과세가 결정하기 전에 자기가 바로 잡겠다고 우리가 6개월 내에 신고할 때 놓쳤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거 또 하나 더 찾았으니까 다시 수정 신고할게요.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결정하기 전까지죠, 이제.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결정, 경정, 상증세 때문에. 자, 그래서 결정이나 경정하에 통지하기 전으로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다. 자, 잘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이제 효과예요, 효과. 효력. 효력은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1번. 자, 이 수정 신고로서 증액되는 확정력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확정력이 있느냐. 이때 수정 신고를 해서 5억만큼 증액을 해요. 증액해서 이때 수정 신고 5억 더 낼게라고 한 거야. 이때 얘가 신고납부 세목이엔 소득세니까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 기한 내 신고를 했어. 기한 내 신고했는데 그럼 신고는 효력이 있어 없어? 확정력이 있잖아요. 확정권자가 이제 납세자가 된 거고 자기가 신고를 통해 확정이 된 거 아니야? 확정. 신고납부 세목 신고했으니까 확정이 된 거야. 확정 납세모에 대해서 수정 신고를 했어. 그럼 이게 10억으로 다시 확정이 또 되는 거냐? 자동으로 확정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야. 확정이 된다. 본 신고가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수정 신고도 같이 덩달아 확정이 돼서 이때 5억으로 확정, 수정 신고 들어오면 10억으로 확정이 되는 거야, 이제. 이해하시겠죠? 기한 내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그래. 기한 내 신고한 자가 수정 신고했을 때 확정력을 갖는다. 이것만 확정력이 있어요. 좀 이따 경정 청구든 뭐든 다 보는데 확정이 다 없어요. 경정 청구하면 그걸로 확정이 된다? 아니겠죠? 경정 청구는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많이 낸 거를 경정 청구만으로 확정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경정 청구하면 과세관청이 살펴보고 경정 결정을 해야지 확정이 되는 거지. 나머지 싹 다 확정력이 없는데 뭐만 확정력이 있다? 기한 내 신고한 자가 이게 확정력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수정 신고했을 때 그때 이게 다시 10억으로 확정이 되는 거다. 5억에서 10억으로. 아시겠죠? 그때만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기한 후 신고한 자는 가능하다며. 기한 후 신고한 자도 아까 개정됐다며요. 기한 내 신고한 자 말고 기한 후 신고한 자야. 이 자가 수정 신고를 했어. 확정력이 있을까 없을까?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 없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확정이 있지만 기한 후 신고하면 3개월 내 과세관이 결정을 해야지 확정이 되는 거야. 기한 후 신고는. 그러면 이 본세인 기한 후 신고한 요 세금이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요 수정 신고도 역시 동달아 확정력이 같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확정력은 언제만 있다고요? 수정 신고 시 기한 내 신고한 자가 확정된 이 납세모에 대한 수정 신고를 했을 때만 확정력이 있다. 나머지 싹 다 확정력이 없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교재 가보죠. 1번 신고납부 세목의 수정 신고 가로 열고
과표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 신고로 한정함. 기한 내 신고한 자로 한정함. 기한 후 신고한 자 안 되는 거야. 기한 내 신고한 자가 수정 신고했을 때 이때 확정이 되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무부가 세목이나 이런 것들은 확정력이 없다. 아셨죠? 확정권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정무부가 세목은 또 신고납부 세목도 신고 기한 내 신고 안 한 자는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정 신고도 확정력이 없다. 아셨죠? 자, 그거 되게 중요한 말 문제. 여기다가 최근에 또 들어온 것이 동그라미 2번. 어제 우리 봤던 경정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경정 효력, 징액 경정 효력이 표현이 어떻게 됐죠? 징액 경정은 당초 50이고 다시 플러스 30이라고 하는 거는 징액은 병존설이었나? 병존설? 따로 논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당초 확정된 세액에 권리무관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감액 경정은요? 감액은 역급설이라고 하는 입장을 취해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 자, 거기 여기 들어온 거야. 이건 지금 수정 신고니까 징액이지, 징액. 그러면 징액이니까 병존설일 거야. 병존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신고납세 제도 세목의 수정 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기법 등에 따른 권리무관계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병존설 입장은 그대로 여기도 갖고 온 거야. 아시겠죠? 자, 이때 확정, 신고할 때 확정, 그리고 다시 이게 또 추가로 수정 신고하면 또 추가로 확정. 당초 확정, 경정 확정. 그죠? 똑같은 얘기야. 당초 확정, 경정 확정. 당초 50 플러스 30. 이게 똑같은 얘기죠? 그럼 얘 따로 논다? 50 따로, 30 따로. 그죠? 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아셨죠? 안 미친다. 자,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정리가 됐네요. 자, 수정 신고 하나 봤습니다. 수정 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가 경정 청구죠. 경정 청구. 경정 청구는 이제 감액 경정 청구야. 세금 많이 내서 줄여주세요라는 경정 청구야. 감액 경정 청구. 근데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통상적인 경정 청구와 후발적 사유로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는 통상적인 경정 청구. 통상적인 경정 청구. 자, 이 경정 청구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또 그림 그려보면 요 연도에 대한 소득세다라고 했을 때, 자, 연도에 이제 벌었고 소득에 대한 실제 소득세가 얘가 이제 10억이 맞는데 얘가 5억으로 했으면 과도신고니까 수정신고고 반대로 더 많이 신고했겠지. 그때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얼마로 한 거야? 이 소득세를 이거를 15억으로 했던 거야. 10억인데 10억이 맞는데 15억을 해버린 거지. 미친 거죠? 더 많이 냈던 거야. 그죠? 이걸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경정 청구해야 되겠지. 이제 줄여주세요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 거야. 수정 신고는 징액이고 얘는 감액이다. 줄여주세요. 다시 10억으로 돌아갈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경정 청구. 자, 이 경정 청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몇 년 내 가능하냐?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얘는 5년 내 가능하게 길을 이제 딱 막아놨죠. 5년 내만 가능하다. 경정 청구 5년 내만 가능하다.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그래서 이때부터 5년 내만 가능합니다. 5년. 5년 내에 이제 경정 청구를 해요. 경정 청구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경정 청구를 5년 내에 할 수 있어. 자, 이때 경정 청구가 있으면 이제 과세관청은 경정 청구에 대해서 확정력 갖지 않습니다. 확정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걸 확정이 돼 버리면 다 경정 청구하게 다시 확정이 이제 줄어서 되는 거니까 당연히 청구만 하면 다시 10억이 된다? 이거 아니야. 세무서가 확인해 봐야 돼. 확인해 보고 2개월 동안 확인해 본다. 2개월 내에 다 통지해 줘야 돼. 그래서 경정 청구하면 이때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 네 말이 맞다 경정 결정을 하거나 네 말이 맞지 않다야 경정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거부 통지하는 거야. 이제 아예 안 받아줄 거야. 네 말이 주장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거부 통지. 경정 결정하거나 거부 통지. 몇 개월? 2개월 내 할 수 있는 거. 2개월 내. 자, 이때 거부 통지 받았어요. 그럼 거부 통지 받으면 이거에 대해서 난 억울해. 그러면 우리가 불복이라는 거 좀 이따 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복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나한테 했거나 내가 뭔가 해달라고 했는데 나를 안 받아주는 거야.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로 권익을 침해당했다 이거죠. 그러면 불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거부 통지됐으니까 안 받아준 거잖아요. 내 청구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억울하니까 이제 뭘 할 수 있어? 불복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불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불복이 들어갈 수가 있다. 억울해요 라고 불복할 수가 있어요. 불복은 항상 며칠 내에 한다 그랬죠? 90일 내에 하는 90일 내에. 이 통지 받으면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90일 내에 불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경정 결정이 됐어 이제. 그럼 좀 이따가 볼 또 환급이 나와 이제. 경정 결정되면 이때 환급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급은 30일 내 환급해주는 거야. 30일 내. 그래서 이때부터 30일 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환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정 결정이 됐다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 5억만큼 돌려줄게. 환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환급할 때는 환급 가상금이라고 한 이자만큼도 주겠죠. 그럼 좀 이따가 볼 내용이야. 환급과 환가상금 이건 좀 이따가 볼 주제고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고 만족을 못 얻으면 불복하면 되는 거다. 따라오셨죠? 이게 경정 청구구나. 자 그런데 이때 이 경정 청구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불복이란 거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이게 불복할 수 있어요? 내가 실제 소득세가 10억인데 신고를 15억 했던 거 더 많이 낸 거니까 억울해요 라고 불복을 할 수 있냐는 거야. 불복이 가능해요? 아까 불복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뭐예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안 받아주면 불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으니까 나 혼자 지금 10억으로 삽질한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억울해요가 뭐가? 그래서 네가 신고한 건데 무슨 억울해? 과세관청이 뭘 했는데 지금? 네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줬니? 아니잖아요. 경정 청구했는데 안 받아주면 불복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얘는 불복을 못 하는 거야. 불복 못 해요. 그래서 경정 청구를 해야 돼. 하고 나서 불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안 받아주면. 그래서 이때 불복은 할 수 있다 없다? 불복은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전문 용어로 경정 청구의 원칙적 배타성이라고 불러요. 내가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경정 청구를 해야지만 그 다음 절차인 불복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경정 청구 거쳐야지만 되는 거야. 이게 배타성이라고 하는 거야. 경정 청구의 원칙적 배타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따라오셨죠? 까지. 자, 그 여기서 이제 추가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자, 이 경정 청구를 이게 신고 기한 지나갖고 5년 내에 할 수 있다. 근데 이때까지 모르고 하다가 거의 5년 다 돼갖고 어떻게 알아낸 거야. 다행이다. 5년 되기 바로 한 달 전쯤에 알아낸 거야. 그래서 이때 경정 청구 들어갔네. 경정 청구 들어가서 이 경정 청구에 대해서 경정 결정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 경정 결정은 부가권이야. 부가권. 그죠? 경정 결정도 부가권이야. 세금에 대해서 경정 결정해서 그래? 너 15억이었는데 다시 5억으로 10억으로 다시 5억 줄여줄게. 경정 결정. 결정, 경정, 부가치도 다 부가권이에요. 부가하는 권리야. 부가권 제척 기간은 몇 년이야 이때? 신고했어요. 신고했으면 5년이잖아 5년. 이게 또 5년이고 경정 청구도 5년 내에 할 수 있고 제척 기간도 5년이기 때문에 5년 다 돼가고 한 달 남았을 때 했다면 이때 2개월 내 경정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가권이기 때문에 부가권 행사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제척 기간 만료가 돼버려서. 이때 만료가 돼버리니까. 이때 2개월이니까. 이때 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2개월 내 하는데 다 5년 내에 이 기간이 이뤘다면 문제가 전혀 없지만 다 돼갖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이때는 2개월 내 경정 결정하고 싶어도 과세관청도 못 해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척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야. 그래서 2개월 요 기간 동안 제척 기간 연장해 준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안 봤던 제척 기간이야. 2개월. 다 1년 돼 있었는데 2개월짜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2개월. 아셨죠? 제척 기간이 연장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예측 2개월 연장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연장되니까 이때 경정 결정을 할 수 있었어. 과세관청이. 근데 이때 얘가 주장했던 게 이게 2연도의 소득이 아니고요. 소득이 아니고요. 이거는 2연도가 아니고 2연도 소득입니다라고 주장해서 경정 청구한 거야. 기속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네 주장이 맞다라고 해서 경정 결정을 떨어지는 거는 가능해. 2개월 내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얘는 이때 게 아니고 이때 거구나라고 해서 이때 걸로 다시 과세관청이 부가처분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역시 제척기간은 당연히 지났겠죠. 얘가 5년 지났으니까 얘도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더 1년 전이니까. 그러면 못하잖아. 이것도 가능한 게 아까 봤던 뭐야? 연동된이라고 하는 연동된. 그래서 얘도 지났지만 얘가 아니고 얘구나 이쪽이구나라고 해서 이쪽으로 부과하려고 했더니 지나버려서 못한다. 이때도 이 2개월 동안은 얘도 부과할 수가 있다. 제척기 연장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본 김에 같이 봐버리죠. 자, 76페이지 가시면 되겠네요. 거기 이제 4번이 가로 4번 밑에 박스에 국기법 따른 경정 청구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뭐 관세 뭐 조정하고 국조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건 뭐 지금 몰라도 되고요. 자, 국기법에 따른 경정 청구 이게 오른쪽에 경정 청구일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다음에 밑에 가로 5번 위 4번에 따라 경정 청구에 어쩌고저쩌고해서 연동된 나오죠.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도 2개월 내 할 수 있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연동된이 그 얘기야. 연동된 아시겠죠? 얘가 경정 청구 이때 거 아니에요. 2연도 거예요. 라고 경정 청구하면 올해 네 말이 맞다. 경정 결정 하려고 했더니 지나버렸네. 2개월 연장.
그리고 2개월 동안 그러면 이거 아니니까 이때 꺼내라고 하려고 했더니 지나버렸네. 이때 지났겠죠. 1년 전에 지났겠죠. 그럼 이것도 역시 2년 2개월 내 또 할 수 있다. 연동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다 봤네요. 다 봤네요. 자, 이게 이제 통상경정 청구의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또 이런 게 있어. 특이한 놈이. 자, 이때 이제 소득이 있고요. 소득에 대해서 실제 소득세 부담을 져야 될 게 이게 10억이 맞아. 그리고 얘가 신고할 때 제대로 신고했어. 신고를 이제 10억으로 했어. 잘했죠? 문제가 전혀 없는데 과세관청에서 와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정 결정을 해버린 거야. 경정 결정. 그래서 이때 경정 결정. 과세관청 경정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플러스 2억을 더 내라고 경정 결정이 떨어진 거야. 자, 경정 결정. 그러면 이거는 불복할 수 있어 없어? 나는 10억이 맞다고 신고했고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는데 과세관청이 갑자기 억울하게 나한테 2억을 더 때린 거야. 난 억울해. 그럼 다퉈볼 수 있겠죠? 불복할 수 있어 없어? 이건 불복할 수 있죠. 그죠? 과세관청이 나한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거니까. 경정결정이라는 부가처분이 있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은 며칠 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에 대해서 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불복은 90일 내 하는 거야. 자, 불복할 수 있는데, 자, 특이하게도 이것도 뭐 들어온 지 꽤 됐는데 저는 이게 왜 들어온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경정 결정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도 경정 청구가 가능하대요. 통상 경정 청구가. 얘가 가능하대요. 경정한 거에 대해 다시 경정해 주세요. 경정 청구 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신고한 게 과다 신고니까 줄여주세요. 경정 청구 가능하지만 또 경정 결정 떨어진 거에 대해서 경정 청구 가능하다는 거야. 얘도 경정 청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럼 경정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5년 되니까 이때 5년이면 5년 내 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불복은 이따가 볼 불복은 90일 내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못 다퉈요. 불복은 더 이상 못 하는 거야. 90일 내에만 할 수 있어. 이걸 불복 청구에 대한 어떤 효력 얘기할 때 불가쟁력이라고 해요. 불가능력. 결정의 효력. 불복에 대해서 할 때 불가쟁력. 더 이상 못 다툰다는, 90일 지나버리면 더 이상 못 다퉈. 그러면 요 2억에 대해서 불복은 90일 내만 할 수 있는데 경정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 아직 5년 남았다면 5년 내 하는 거니까 이때까지 다 해서 기간 길게 할 수 있다면 90일 내 안 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는 게 이게 형해화된다는 거야. 형태가 해체된다는 거야.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제 불복은 90일 내 하라고 했는데 경정 청구는 또 가능하니까 청구했다가 안 받아주면 또 불복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경정 청구에 안 받아주면 불복 또 할 수 있으니까 천년만년 길어지는 거네. 아,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이 두 개의 날짜를 맞추겠다고 해서 이 증액 경정에 대한 경정 청구 많은 얘도 똑같이 90일 내에 할 수 있다라고 막아버린 거야. 같이 가버린 거지. 불복은 90일 내에 할 수 있듯이 경정 결정에 대한 경정 청구는 90일 내에 하라 이거죠. 아시겠죠? 90일 내에 하라. 이렇게 딱 같이 맞춘 거야. 맞춰버린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지엽적이지만 이때 경정 결정이 해필이면 5년 다 돼갖고 이제 있었던 거야. 5년 다 돼서 5년 채우기 한 달 전쯤에 한 거지. 경정 결정을 한 달 전쯤에 한 거야. 그럼 이제 불복은 90일 내 하면 되는 거야. 불복은. 자, 그런데 경정 청구는 원래 몇 년 내 하는 거였지? 통상 경정 청구가 5년 되니까 지금 한 달 남았잖아. 근데 얘는 90일이니까 해도 90일이다? 이건 안 되겠다는 거야. 원래 경정 청구는 몇 년 내 하는 거니까 5년 내 하는 거니까 한 달밖에 안 되는 거야. 이제 한 달만 가능하다. 90일은 똑같이 맞췄으나 그 다음은 또 경정 청구 본연에 5년 내 한다는 건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때 다 돼갖고 30일 남았을 때 이때 만약에 경정 결정이 있었다면 그럼 이거에 대한 불복은 90일 내 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지만 경정 청구만은 원래 5년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5년은 기한이 또 막아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케이스는 그 되겠죠. 그래서 5년 제한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5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얹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오셨나요? 이렇게 됐죠? 자, 특이한 거네요. 전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 설명하기 도 힘들지만 어쨌든 자,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잘 듣고 한번 그렇겠구나라고 이제 하면서 결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서 됐고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죠? 경정 청구도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그죠? 사유는 뭐냐, 효력은 어떻게 되냐, 이게 아까 수용 신고처럼 또 정리하면 되겠죠. 자, 교재 가보시면. 요거를 이제 교재를 보시는데 교재에 막 섞여서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본 다음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게 통상 경정 청구야. 통상 간단하게 볼 게 있어. 이제 두 번째.
자, 후발적 사유가 있어요. 통상 경정 청구 말고 후발적 사유. 자, 이건 뭐냐면 이때 이 연도에 이제 번거에 대한 이제 소득이 있었고요. 요거에 대한 실제 소득세가 10억이 맞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신고할 때도 똑같이 10억으로 신고했어. 아, 문제가 전혀 없어. 그런 줄 알았는데, 자, 이게 약간 애매한데 10억이었던 거야. 이때 불확정한 어떤 사항이 있었던 거지.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경정 청구 몇 년 내에 할 수 있다고요? 5년 내에 할 수 있었어. 5년 내에. 자, 근데 이때는 알 수 없었던 어떤 사항이 이때 5년 지나고 나서도 이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게 후발적 사유라고 하는 거야. 후발적 사유? 후발적 사유? 이때 이게 양도세였다면, 양도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게 뭐 계약 조건에 뭐 용도 변경이라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애매하지만 어쨌든 양도는 이제 된 거니까 양도세라고 신고를 한 거야.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이게 소송이 붙은 거지. 소송이 붙은 거야. 소송이 붙어갖고 이거에 대해서 판결 떨어졌는데 이게 양도가 없었던 걸로 본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결국은 얘가 10억만큼 낸 건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경정 청구하려고 했더니 5년 지나버렸대. 이거는 얘가 알 수 없었던 사항이 나중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래 신고할 때 과다 신고는 실수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10억이 맞다. 아직 누가 알아 이거를. 소송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미리 신고한 건데, 제대로 신고 그냥 기한 내 한 건데 나중에 이때는 몰랐던 사항이 나중에 확정이 돼가지고 후발적인 사유가 발생해 버렸다면, 근데 그게 한참 뒤에 발생하다 보니까 5년 지나서 했다면, 그죠? 하면 경정 청구를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버린 상태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있지.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안 날, 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때부터 3개월 내에 이제 경정 청구할 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준 거예요. 통상은 5년이지만 5년 지났더라도 뭐 5년 내에 발생할 수 있죠. 소송이란 게 짧게 끝나가지고 5년 내에 발생할 수 있어. 이것도 후발적 사유는 맞아. 근데 이건 의미 없죠. 어차피 통상 경정 청구 내 기한이니까. 근데 의미가 있는 거는 지났을 때는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나버렸다면 그래도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있고요. 이때 경정 청구 들어가면 또 역시 2개월 범위 내에서 이제 또 결정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절차가 진행돼야 돼요. 이 결정하는 것도 역시 또 아까 봤던 것처럼 뭐가 나오겠어? 이것도 역시 이것도 제척기간 연장이라는 게 또 나오는 거죠. 제척기간 끝나버렸잖아. 이때 2개월 범위 연장해준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그래서 국기법에 따른 경정 청구 그 안에 통상도 들어가고 후발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야. 연동된도 마찬가지고 뭐든 간에 해서 그래서 이것도 2개월 내에 연장해준다. 제척기간 연장 똑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근데 이거는 약간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후발적 사유라는 경정 청구는, 자, 원래 통상적인 경정 청구는 누가 가능하겠어요? 아까 우리 수정신고처럼 기한 내 신고한 자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자 똑같이 들어갔어요. 또는 신고음 면제자, 확정신고 면제자, 이런 자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통상 경정 청구. 그런데 이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는 얘는 통상 그 경정 청구를 뭐 신고 기한에 신고한 자 당연히 가능하고요. 기한 후 신고한 자도 가능하고요. 근데 기한 후 신고까지 안 한 거야. 그래서 결정받은 자야. 과세관청이 결정한 거야. 너 신고 안 했잖아. 세금을 때린 거죠.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통상 경정 이거 못 해. 수정 신고도 못 해. 다 못 하는데 얘는 가능하대요. 후발적 사유는. 얘는 괘씸하긴 하나 신고 기한 안 했으니까, 기한에 안 했거나 기한 후 신고도 안 했기 때문에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니 괘씸하긴 하나, 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거는 이때는 몰랐던 사항이 나중에 알게 된 거니까, 그러면 이 결정받은 자는 뭔가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능하겠어요? 이게 나중에 소송이 붙어갖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때 신고 안 했어. 결정받았어. 10억이라는 세금을. 결정받은 자긴 한데 이 자가 나중에 보니까 소송이 달라져가지고요. 세금 안 내도 되는 걸 냈던 거야. 그럼 이거 돌려주세요. 경정 청구하려고 했더니 얘는 통상 경정 청구 불가능해. 얘는 못하잖아. 기한 이미 지나버렸다는 거. 5년 지나버렸기 때문에. 또는 얘는 기한 결정받은 자니까 이건 당연히 못하겠지. 이제 기한 내든 기한 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못하는 거고. 그럼 또 하나의 방법이 불복이라는 게 있는데, 불복은 언제 할 수 있다고요? 며칠 내? 90일 내니까 그것도 지났어. 그럼 얘가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야. 얘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유는 이때 몰랐던 게 이때 발생한 거니까 너도 구제는 시켜줄게. 그래서 결정받은 자도 가능하다는, 특이한 게. 이거는 결정받은 자도 가능해요. 결정을 받은 자, 기한 내든 기한 후 신고한 자가 아닌 결정받은 자도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결정받은 자도 가능해. 신고 안 한 자, 기한되든 기한 후든 신고 안 한 자도 가능한 거야. 이거는. 자, 교재에 가보시면 79페이지. 자, 그 박스의 중간 경정 청구. 자, 대상자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한 자 및 기한 후 신고한 자 똑같죠, 왼쪽과. 그리고 꼭 표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정받은 자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아, 후발적 사유는 결정받은 자도 포함하는구나. 아셨죠? 그 다음에 사유는 경정 청구는 다 뭐겠어요? 이제 감액 경정 청구니까 과다 신고했거나 과소 환급 받았거나, 그죠? 더 돌려줘 라고 하는 거죠. 이제 환급 더해줘 라고 하는 거, 아니면 신고 많이 한 거 돌려줘, 과다 신고했거나 과소 환급 받았거나 이런 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기한 가보시면 경정 청구는 뭐 불완전 신고란 건 없죠. 수용 신고만 있는 거고 불완전 신고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한이라고 하는 거에 가보시면 이제 법정 신고 기한 경과 5년이다. 이게 통상적인 거네. 통상 경정 청구. 자, 근데 밑에 가로 열고 증액 경정이 있는 거에 대한 경정 청구는 안날부터 며칠 내 할 수 있다고요? 90일 내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거야. 아래쪽에 경정 결정에 대한 경정 청구는, 경정된 거에 대한 경정 청구는 90일 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건 5년 제한은 똑같이 적용되니까 밑에 바로 나오죠. 단 법정 신고 기한 지난 5년 이내 하남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야. 5년 이내 하남, 그게 그 얘기죠. 90일 내 할 수 있는데 아까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만약에 경정 결정이 떨어졌다면 이거는 30일밖에 안 남은 거니까 곧 날짜는 지켜야 된다. 90일 다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밑에 꼭 표시는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는 자, 기한이 언제야? 안날부터 3개월. 안날부터 3개월. 알았다면 안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얘는 2개월, 그죠? 2개월. 얘는 5년, 얘는 5년, 쟤는 이제 3개월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효력. 확정력이 있을까요? 경정 청구는 없어요. 확정력 언제만 있다고? 딱 하나. 수정 신고에 대해서 기한 내 신고한 자의 수정 신고만. 기한 내 신고한 자의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수정 신고만. 그것만 딱 확정력 있고 나머지는 싹 다 확정력이 없다. 자, 그럼 경정 청구가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알아서 2개월 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동그라미 2번. 2개월 이내 경정 결정해서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거부하든 아니면 받아주든 간에 2개월 내 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올해 개정사항이 하나 등장하네요. 3번. 자, 경정 결정은 경정 청구가 있으면 2개월 내에 여기도 2개월 내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과세관청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또는 확인해 볼 게 좀 많이 있다 보는 건지 시간이 딜레이가 많이 된 거야. 2개월 내 못하게 되는 거지. 이제 경정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결정을 가타부터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납세자는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규정이 들어온 거야. 읽어보시면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결정이 해야 되는데 곤란하다 이거죠. 말미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청구한 자한테 진행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정이 거부가 되면 뭘 할 수 있다고? 불복할 수 있잖아요. 그럼 2개월 지나면 바로 가타부터 아무런 말이 없으면 불복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내용도 알리래요. 2개월 지나면 우리가 죄송해요. 지금 진행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불복도 가능하니까 일단 준비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알리래요. 이게 올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불복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사항까지 통지하여야 함이라고 하는 게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자, 다시 앞 페이지 가시면 기한 후 신고입니다. 이제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는 뭐 여기다가 할게요. 기한 후 신고. 자, 기한 후 신고는 이제 얘가 똑같이 상황을 보시면 이때 번 소득이 있을 거고 실제 소득세가 또 똑같이 10억이다. 그죠? 자, 이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거야. 기한 내 신고를 안 했어요. 소득세면 5월 말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한 거야. 신고 안 한 거야. 안 하면 신고 안 한 거는 자, 얼마나 버팅기면 돼? 제척 기간이 7년. 그죠? 신고하면 5년. 얘는 7년이죠? 7년간. 자, 지나버리면 더 이상 과세관청은 만료가 돼버렸으니까 소멸돼 버렸으니까 세금 못 매기겠죠? 근데 과세관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또 부과란 걸 할 거다. 부과하면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추징을 하겠죠. 추징하면서 이제 가산세, 신고부성 시 가산세 매길 거고 납부 안 한 거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도 매겨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10만 원 25 똑같고요. 신고부성 가산세가 무신고 시에는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이게 20%예요. 과도 신고는 10%고요. 무신고는 20%야. 더 세요. 이렇게 추징될 게 뻔하다. 그럼 너도 빨리 기한 후 신고라도 해라. 예? 조기에. 그래야지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좋잖아요. 기한에 신고하는 자 세무공무원이 알아서 찾아내서 세금을 걷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선당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업무가 막 동원돼야 되고 막. 자,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가 빨리빨리 기한 후라도 신고하면 좋다. 빨리 해달라라고 하니까 또 아까 수정신고 몇 년 내 하면 감면되지 아까? 2년 내 하면 감면됐죠? 얘는 이제 6개월 내 하면 감면돼. 기한 후 신고는 짧게 6개월 내 하면 되는 거야. 6개월 내. 이때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기한 후 신고. 요거를 이제 여기 요 기간이 이제 6개월 내 하게 되면 혜택을 좀 주는 겁니다. 이때 또 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거 감면해 주겠죠? 이 감면 항상 납부 안 해도 된다. 그다음에 경정 알고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다. 납부 지연은 감면이 안 된다. 날짜만 줄이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면된다. 6개월 내. 그래서 뭐 1개월, 3개월, 6개월 나눠 가지고요. 그래서 감면해 주고 있어요. 좀 이따가 보시면 50%, 30%, 20% 감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짧게 하면 이거 감면해 준다. 20% 가산세 감면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기한 후 신고. 자, 그리고 기한 후 신고가 있으면 이제 과세관청은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3개월 내에 결정해 줘야 돼, 이제. 기한 후 신고하면 3개월 내 가타부터 결정해 줘야 되는 거야. 이런 의무가 또 부여가 돼요. 기한 후 신고. 경정 청구는 몇 개월? 2개월 내에 결정해 줘야 되고 얘는 3개월 내에 결정해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는 수정 신고할 수 있어 없어?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수정 신고할 수 있어 없어? 아까 있다 그랬죠? 기한 내 신고한 자 또는 기한 후 신고자가 가능하다고 했잖아. 아까 개정됐다고 최근에. 기한 후 신고. 그럼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수정 신고했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수정 신고했어. 그러면 이 수정 신고에 대해서도 역시 3개월 내에 결정해 줘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도 그렇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수정 신고도 똑같이 둘 다 3개월 내 결정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자, 당연히 기한 후 신고 효력이 있어 없어? 확정력이 없을 거고요. 기한 내 신고만 확정력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교재 가보시면 79페이지 또 박스 오른쪽 기한 후 신고. 자, 대상자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겠죠 뭐. 사유는 기한 내 과표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뭐 당연한 거고요. 밑에 기한은 언제까지 하면 된다? 기한 후 신고는 걸리기 전까지라는 표현보다는 뭐가 나아요? 결정하기. 과세관청이 알아서 결정해서 세금 통지하기 전까지. 결정하에 통지하기 전까지. 세무사가 알아서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확정력은 당연히 없고 동그라미 2번. 기한 후 갑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기한 후 갑표 신고한 자가 수정 신고를 하거나 그죠? 둘 다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몇 개월? 3개월 동그라미 3개월 내에 이거를 결정해서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내에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지 이제. 기한 후 신고만으로 확정력이 없다가 기한 후 신고하면 3개월 내에 확정을 지어서 이제 과세관청이 결정이 통지할 겁니다. 3개월 내에 결정할 것, 3개월 내에 갈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가볼게 이제. 자, 아까 우리 봤던 후발적 사유. 이때는 알 수 없었던 사유가 뭐가 있지라고 하는 게 참고로 들어가 있는 거야. 오른쪽 페이지. 참고 1번부터 5번까지가 있고 5번 밑에는 또 A, B, C, D가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외웁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거기 안에서는 동그라미 1번 후발적 사유는 내가 처음에 소득세 10억이라고 신고했던 거야. 근데 이때는 몰랐던 사유가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죠? 아까 얘기했던 사례 뭐 있어요? 저 처음에 신고했던 거래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런 소송이 붙었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동그라미 1번. 최초 신고 결정 경정에서 과표와 세액이 계산 근거가 되었던 거래나 행위 등이 그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다른 걸로 떨어졌다 이거죠. 이런 것들. 소송이 길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걸 나중에 한참 뒤에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2번은 소득의 기속을 제3자로 변경했대요. 니께 아니구나. 제3자로 변경하는 결정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구나. 그죠? 자, 동그라미 5번 가보시면 거기 A번 이것도 비슷한 거구나. 그죠? B번도 마찬가지다. B번 한번 읽어볼게요. 최초 신고 결정 경정할 때 과표와 세액의 근거가 되었던 거래나 행위 등의 효력 관련되는 어떤 계약이 서로 간의 둘 간의 계약이 그 계약할 때 주어졌던 해제권 쌍방 간에 누가 잘못하면 해제할 거야 계약을 해제할 거야 해제권 행사에 따라서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후발적 사유구나 라고 하는 느낌만 가져놓으세요. 세부적으로 외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해요.
자, 됐고 그다음에 기한 후 납부란 것도 있네요. 기한 후 납부. 그럼 우리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일단 가산세가 붙으니까 신고는 먼저 해. 10% 먼저 붙는 거, 20% 붙는 거 싫으니까 무신고시 20%니까 기한 내에 신고는 먼저 하는데 돈이 없으면 납부는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지나갖고 한참 있다가 납부를 나중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한 후 납부라고 하는 거야. 가능하다. 기한 후 납부. 기한 지나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알아서. 자,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돼? 맨 밑에 가산세를 등등 세액과 가산세를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고지가 와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과세관청에서 고지하기 전에 너 왜 세금 안 내니라고 고지가 있기 전에는 이제 기한 후 납부를 내가 알아서 가산세 같은 거 날짜 계산까지 잘해서 신바물 25달가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 또 알아서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날라와버리면 고지서에 이제 담긴 내용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고지하기 전이라면 납부 고지가 있기 전이라면 그때는 기한 납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참고인데 이제 참고. 자, 이거는 작년에 들어온 거고요. 작년에 뭔가 내용이 개정이 됐던 거고요. 좀 그리고 올해 또 개정이 좀 됐어요. 경정 청구에 대한 특례인데요. 확정 신고. 우리가 뭐 들어봤던 거죠. 확정 신고 면제가 된 자, 신고음 면제된 자, 연말상 같은 끝나버린 자, 이자도 경정 청구할 수 있다며. 그죠? 확정 신고 면제자에 대한 경정 청구 특례라고 하는 거야. 확정 신고 면제가 된 자에 대한 경정적 특례. 자, 1번. 자, 이런 신고 의무가 면제된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누가 있을까요? 우리 소득세 관련해서 연말정산으로 종결된 자, 근로소득밖에 없어서 2월분 급여지급 시 하고 끝.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5월달에 안 가도 되는 거죠. 면제된 자. 이거 종결되다든가. 자, 또는 두 번째. 뭐 퇴직소득은 분리가 되는 거 아니야?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이거는 분류과세가 되고 분리과세가 되니까 그냥 끝이죠. 신고할 필요 없죠. 5월달에 분리과세 끝나버리는 거니까 퇴직은. 자, 세 번째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 거야. 분리과세가 되는 자 그런 이자나 배당이나 이런 것들, 연금소득도 분리과세가 있죠. 공적연금 뭐 이런 것들.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세 가지. 사적연금에. 그다음에 기타 소득도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있죠.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 요것만 있는 거야.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으면 5월달에 가 안 가? 안 가잖아. 세무서에. 확정신고 면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분리과세로 끝나버리는 거니까.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거의 공부하지 않는 건데 비거주잖아. 외국법인. 비거주나 외국법인은 과세할 때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그냥 분리과세가 돼버립니다. 얘들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가 없으면 불안하니까. 비거주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가 돈벌이 하고 있는데 국내 고정된 장소가 없어. 그럼 불안하니까 거의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를 끝나버려요. 그냥. 그때 원칙 인수는 좀 더 세게 하고요. 세게 규정은 두고 있는데 조세 조약에 또 제한세를 걸려 있으면 거기 따라서 또 하고. 그래서 어쨌든 비거주나 외국법인이 자 분리과세가 돼버리는 거야. 분리과세되는 국내 원천 소득, 국내 원천되는 소득들.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정된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종합과세가 돼서 기다렸다가 세금 걷어가는 걸로 가면 되는데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분리과세로 끝내버린다라고 하는 거. 이런 자들은 5월달에 세무서에 절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면제가 된 자죠. 이 자들이 이제 경정청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 분리과세로 끝나버리는 소득, 이자 배당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원천인수가 돼서 끝난 거야. 그러면 나는 경정청구 돌려받고 싶은 거다 이거죠. 그죠? 경정청구 가능하냐? 이런 분리과세 되는 것들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얘들은 마이너스도 경정청구 못하는 걸로 돼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대로 하겠다. 얘들도 억울하면 경정청구에서 돌려받는 걸로 해야지 라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얘들만 있다가 얘도 들어온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얘들 경정청구합니다. 경정청구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요건이랑 요건. 얘들 경정청구를 하려면 그러면 원래 경정청구는 기한 내 신고한 자이거나 기한 후 신고한 자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뭐 후발제 사유는 뭐 결정 받은 데도 가능하지만 자 근데 얘는 이제 신고 의무는 면제된 자이기 때문에 요건이
원천 징수 의무자가 얘들한테 원천 징수하는 의무자가 세액을 납부를 해야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고 원천 징수 분리과세 이런 것들 납부하고 엔드. 다음 연도가 돼서 2월 말 3월 10일 날 지급 명세서 이거를 제출을 제때 한 거야. 세무서에다가. 이게 이제 확정 신고랑 똑같은 취급을 해주는 거지. 이제 기한 내 신고한 것처럼 봐주는 거야. 이것도 너 신고한 거다. 신고는 면제됐지만 원천 의무자가 세액을 다음 달 10일 납부를 하고 있고 1년간 몰아가지고 지급 명세서 제출하고 있다면 이거는 확인된 거니까 그래 너는 이제 가능해. 요건이.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경정 청구는 기한이 있는데 이제 언제까지 할 거냐? 경정 청구 기한. 우리 아까 뭐 통상은 5년 내 가능하다 이런 것들. 자, 얘는 납기 경과 후 납부 기한. 다음 달 10일 납부하고 막 납부 기한, 납기 경과 후 5년 이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얘도 5년 이내에 경정 청구 가능하다. 똑같이 5년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요. 얘도 5년.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경정 청구하려면 자, 갑이 을에게 소득을 줬어. 주면서 이제 뭐라는 거야? 원천 징수하는 거죠? 납부한 거야. 그러면 원천에서 의무자가 있고 원천에서 대상자가 있는 거야. 그죠? 자, 소득 지급자가 있고 지급받는 자가 있다면 지급자가 원천에서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돈 받는 자가, 세금 떼고 받는 그 자가 원천에서 대상자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청구자, 경정 청구할 수 있는 청구자는 원천 징수. 자, 의무자도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엔드 얘도 가능하고 원천 징수 대상자도 가능하대. 둘 중에 누구든 가능하대. 원천에서 의무자도 가능하고 대상자도 가능해. 둘 다 가능하대.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사항이 최근에 개정되고 막 그런 거야. 연결돼 가지고요. 자, 만약에 원천 징수 대상자가 그 소득의 원천 징수 대상자, 소득 귀속자, 대상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외국 법인인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 이렇게 대상자가 비거주자 외국 법인인 거야.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원천 징수 의무자만 경정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들어온 거죠. 원천 대상자가 소득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거야. 그때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대상자인데 그 자는 못하고요. 누구만 할 수 있다 경정 청구를? 원천에서 의무자, 국내 원천 소득 지급한 자,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원천에서 의무자만 가능하다는 거야. 대상자는 못한다고 막아버린 거야. 의무자만 가능하다. 자, 근데 얘만 가능한데 단 그러면 얘만 가능하니까 이 대상자 입장에서는 경정 청구해야 될 거는 얘가 알았어요. 이제 이 비거주자 등이 알았는데 자기는 못하잖아요. 의무자만 가능한 거니까. 국내 소득을 지급한 자만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이제 나는 억울하니까 해주세요. 부탁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직접 못하니까 부탁했는데 이 원천 징수 의무자가 경정 청구에서 요구를 했어요. 얘들이 요구했더니 요구에 불응한 거야. 안 해주고 있는 거야. 그죠?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안 해준 거야. 이때는 누가 할 수 있다? 의무자가, 대상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요때 하고 또 이 의무자가 부도가 나버렸거나 아니면 폐업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원천 징수 대상자, 얘가 안 해주거나 아니면 부도 나서 폐업해서 없다면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두고 해야 될 거죠. 아시겠죠? 자, 교재 한번 가볼게요. 80페이지에 쭉 얘기 나오고요. 쭉 얘기 나오고, 자, 경정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쭉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동그라미 1번 연말연산, 2번 퇴직소득, 3번이 분리과세 2배 연기, 4번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확정이 면제된 자야.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자, 위로 올라가서 이제 내용 읽어보시면 저렇게 적혀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밑에 꽃표시 1번. 자, 이때 얘들은 못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얘들은 못한다. 의무자만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단 요때는 얘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1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얘가 어떤 경우냐? 밑에 꽃표시 1번에 동그라미 1번.
원체에서 의무자가 부도났거나 폐업했거나 동그라미 2번은 요청했는데 불응한다 이거죠. 응하지 않고 있다면 그때는 대상자 네가 스스로가 해 라고 하는 걸로 열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 2번이 이제 개정된 거네. 2번이. 자, 읽어볼게요.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되는 원칙에서 대상자가 경정 청구한대요. 자, 이런 케이스야. 요거 대상자 가능하다라는 것과 또는 여기 얘가 안 해주니까 이 대상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대상자가 할 때 이때 이제 규정이 들어온 거야. 이때 그럼 어떤 세무서장한테 경정 청구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야. 원칙에서 의무자에 관한 세무서장이냐, 대상자에 관한 세무서장이냐라고 하는 거야. 그죠? 누구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야. 자, 그게 이제 읽어보시면 다음 중 어느 하나 밑에 그럼 A, B 뭐 그런 것들이다 보시면 되고, 자,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되는 대상자가 경정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경정 청구서를 누구한테 하라? 원칙에서 의무자의 납세지 관한 세무자한테 하래요. 의무자에 관한 세무자한테 하라는 얘기야. 의무자. 얘들이 할 때도 의무자한테 하라는, 의무자 대상 관한 관한 세무자한테 하라는 얘기야. 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대상자 자기 관한 세무자한테 해버린 거야. 그러면 그 세무서장은 바로 원칙에서 의무자의 관할 세무자한테 다시 송부하라 이게 되는 거야. 관할은 누가 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원칙에서 의무자의 관할 세무장이 이거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받아줄지 말지 결정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얘기가 올해 개정된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에서 의무자의 관할 세무자한테 한다. 둘째 줄 2번에 꽃표시 2번의 둘째 줄. 이 경우 원전유 대상자가 결정 경정 청구서를 원칙에서 의무자의 관할 세무장이 아닌 다른 쪽에다가 제출해 버렸다면 그 결정 경정 청구서를 그 원칙에서 의무자의 관할 세무장한테 직접 송부하래요. 줘가지고 하라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개정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뀐 게 있구나. 그래서 더 규정을 보완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돼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걸로 보시면 돼요. 대상자가 할 때도 누구한테 하라? 결론은 원칙에서 의무자의 관할 세무장한테 하라 이 얘기야. 딴 데다가 보냈다면 바로 송부해서 그쪽에서 관할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다. 자, 다 정리가 됐고요. 자, 82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가산세가 나오네요. 가산세. 자, 가산세는 보시면 우리 어제도 할 때 말씀드렸지만 가산세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죠? 행정벌이야, 행정벌. 행정벌은 별도로 과태료를 매긴든가 이렇게 진행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해당 국세에 포함해서 징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산세는. 자, 그래서 이제 파란 글씨가 되어 있는 것이 가산세가 나오면 꼭 말지문에 나오는 것이 자, 그 넷째 줄에 파란 글씨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야. 해당 국세에 포함해서 징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그냥 해당 국세에 넣어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 하는 그 계산 구조에 보시면 가산세가 더해져서 총 부담세액이 나오는 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뭔가 가산세 잘못해서 매기는 건데 얘가 또 감면받을 사항이 있었어. 감면. 이 법인이 만약에 감면받는 사항인데 가산세도 나오는 거야. 그러면 감면해줄 때 가산세도 같이 감면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세액 공제에 세액 감면을 빼고 거기다가 다시 가산세를 더합니다. 그러면 감면받은 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더해져요. 가산세는 감면되는 게 아니야. 잘못해서 매기는 가산세 어떻게 감면해 줍니까? 감면은 이쁘다 감면. 가산세는 잘못했다고 때리는 건데 이거를 가산세를 감면받는다고 해서 같이 감면해 주지 않는다는 거야. 거기에 잘 나와요. 다만 넷째 줄에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걸로 한다. 이게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가산세도 같이 감면된다. 틀린 지문이야. 감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계산 구조만 아셔도 이제 이해가 되는 얘기죠. 자,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하면 이제 국기법에 나와 있는 가산세는 우리 부가세 공부할 때 보시면 뭐 생계연서 관련된 거나 미등록이나 이렇게 막 잔뜩 있잖아요. 그건 부가세법상의 가산세고요. 모든 전체 세목의 가산세는 다 통합돼서 신고에 대한 거, 납부에 대한 거, 원천인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묶어서 국기법으로 이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 총칙법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 신고부성시, 납부지연, 원천인수 등 납부지연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신고부성실 이제 박스 있네요. 자, 그냥 박스는 그냥 교재 볼게요. 자, 일단 신고부성실은 이제 세 가지네요. 무신고했거나 아니면 과소신고했거나 초과환급 신고했거나 세 가지로 구분하고 무신고 가산세는요. 신고 안 했을 때 매기는 가산세는 부정 또는 일반으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다시 무신고는 가산세가 무신고 납부세액에다 곱하는데 몇 프로야? 납부세액이 20%. 밑에 과소신고나 초과환급 신고는 10%야. 무신고는 20%,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는 10%야. 그런데 만약에 뭐라면 부정이란 행위가 가미가 돼버리면 부정은 다 40%로 가고요.
이게 역외거래 부정행위가 돼버리면 60%까지 가버립니다. 역외거래는 되게 센 거죠. 역외거래는 자 부정이 들어가 버리면 40%, 역외거래는 60% 이렇게 바뀌는 건데 자 문제는 무신고 가산세는 부정행위가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이 신고해야 되는 내용인데 안 하는 신고 내용에 부정행위가 있다면 걔를 별도로 구분해서 40% 60%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부정한 무신고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체가 다 부정이거나 아니면 일반이거나 그래서 오화라는 거 들어가는 거. 오화. 그래서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은 40%, 전체가 40%, 부정이 하나도 없어야지만 20%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도신고는요, 또는 초과금 신고는요, 부정 앤드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부정행위에 대한 거랑 쪼개라는 거야. 쪼개갖고 얘만은 40%, 60%, 아닌 건 10% 이렇게 구분하라 이거죠. 쪼개라는 거야 그 안에서. 과도신고된 내용 안에 일반 과소와 부정 과소 신고를 쪼개라는 얘기야. 무신고는 전체가 부정이거나 전체가 일반이거나 이렇게 바뀌는 되는 거고 약간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 보시면 수익금액 기준도 나오네요. 수익금액. 얘가 납부세액이 없거나 이런 자들은 에이씨 어차피 납부세액이 없으니 가산세 나와봤자 어차피 세금 없네 가산세가 없네 납부세액이 없으니까 이러면 신고 안 해버리면 과세관청에 또 찾아내갖고 또 세가야 되는 거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신고 안 해버리면 자 그래서 너도 신고 안 하면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개념으로 오른쪽에 자 수익금액은 있겠죠. 납부세액은 없다 하더라도 매출액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만분의 14, 만분의 7 등을 곱해갖고 비교해서 큰 걸로 가는 제재를 가하겠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제재는 뭐만 있어? 일단 무신고 가산세와 그 다음에 과도신고 중에 부정일 때만 이 오른쪽에 수익금액 비교하는 게 나오네요. 나머지는 없네요. 자 부정이면 만분의 14를 비교해서 큰 걸로 가는 거고 부정이 아니면 만분의 7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약간 좀 특이하게 돼 있네요.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자 따라오셨나요? 이거 적으면서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재 보고 그래서 무신고는 20%, 과도신고나 초과환급 신고는 10%, 부정행위가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40% 60% 올라간다. 근데 오른쪽에 수익금액과 비교하는 것도 있다. 이거는 자 무신고 중에 부정이나 일반 그 다음에 과도신고 중에는 부정일 때만 만분의 14 비교하는 것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이렇게 말 문제 등에 대비하시면 되고 약간 좀 지엽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다 외운다는 거는 근데 이제 말 문제는 요것보다는 밑에 나와 있는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타 주의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자 거기 오른쪽에 수익금액 기준을 적용하는 거는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거나 이거 먼저 살까요? 법인세이거나 오른쪽에 3번 위에 상단에 3번 체크하세요. 수익금액 기준을 비교하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누구한테만 하는 법인세이거나 아니면 소득세 중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만 한대요. 간편자부 대상자 안 하는 거야. 복식부기 의무자 구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소득세 할 때 복식부기 의무자 법인세 할 때나 아니면 소득세법의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만 오른쪽에 수익금액에 비교하는 걸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야. 3번 말문제 자 대비하시면 됐고요. 다시 왼쪽 페이지 또 나머지 볼게요. 기타 주의사항 1번 부가세법에 따라 납세금 면제된 간이과세자 우리 부가세 개정이 간이과세 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 계산하거나 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뭐 수월해진 건 의제매수액 문제가 없어지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납부환급세액에 납부세액에 대한 뭐 재고 납부세액이나 재고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는 다행히 여러분들은 뭐 기왕에 공부한 거 내용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라서 이제 내년부터 영향을 미칠 거라서 계산 문제도 그쪽은 좀 반영할 것도 없고 해서 한데 들어가서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짜증이 좀 나는 것이 이제 기준 금액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약간 수익도 세무에서 발급도 하고요. 간이도 이런 게 약간 바뀌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면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회계사 쪽은 개정세법 특강 다시 한번 잘 돌려보시면서 바뀐 것들 위주로 잘 보셔야 되는 거야. 간이과세 쪽. 그때 간이과세자는 납부 면제가 있습니다. 얼마가 안 되면 납부 면제가 되는 거죠? 공급대가가 3천만 원이었는데 얼마로 바뀌었어 이제? 4,800 바뀌었어. 근데 여기다가 오타가 나 있습니다. 4,80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부가세법에 따라 납부무가 면제된 간이과세자는 신고부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겠죠 당연히. 납부는 면제니까 납부지연 가산세는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신고는요. 신고는 안 하면 매겨야 될 것 같은데 간이과세자도 매겨야 될 것 같은데 면제가 되는 자 정도가 되면 열악하니까 안 매기겠다고 들어가 있는 거야. 신고서 안 매기겠다. 신고부선실 매기지 않겠다. 4,800원 미만인 자 공급대가 4,800 미만이라면 납부무 면제가 되는데
이때는 신고 안 해도 가산세 매기지 않겠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다들 신고한다 그랬죠? 그죠? 진짜 4,800 안 되는지를 세무서가 또 신고 안 하면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발각될 거다, 들통날 거다. 그래서 다 숨기고 있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은 신고를 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일단 규정상으로는 4,800 미만인 그런 면제되는 자들은 신고 안 해도 가산세가 없다. 납부는 당연히 없다. 면제니까, 납부는 면제니까, 세금이 없으니까. 1번 주의하시고, 또 개정된 사항이 있네요. 2번. 자, 전자용역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에 대한 내용 아십니까? 그죠?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 애플, 구글한테 우리가 비굴하게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발 좀 부가세를 좀 신고 납부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던 거야. 안 해도 가산세가 없어요라고 했던 거야. 근데 올해는 바꿨어요. 이제 가산세 매기겠다는 거야. 가산세 안 매긴다고 돼 있는 규정이 삭제가 된 거야. 그죠? 줄 거져 있죠? 신고 부성 시 납부 지연 다 매깁니다. 이제 국외 사업자 전자용역 공급하는 거 뭐 이거 있잖아요. 자, 이거 여기다가 잠깐 해볼게요. 여기다가 해외에서 앱을 개발한 자가 있어. 자, 얘가 해외 오픈마켓. 해외에 있는 애플이나 구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얘가 이제 국내 이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이제 공급을 하게 된 거지 이렇게. 자, 이게 뭘?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거야. 전자적인 용역을 공급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부가가세를 떠올려 보시면 공급자는 해외에 있는 앱 개발자고요. 그죠?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요. 그죠? 국내 사업장도 없고요. 이런 자고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 용역 공급하는 국내 사업, 국내 이용자 입장에서는 뭘 해야 돼? 대리납부란 제도를 이용해서 대리납부를 해야 되는 거야. 맞죠? 대리납부. 자, 용역이거나 권리, 그죠? 얘가 비사업자 또는 뭐 면세사업자, 과세인데 불공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정리되는 그런 부가가세 공부할 때 나오는 요거에 따라서 원래 이론적으로는 얘가 대리납부를 해야 되는데 해외 애플이나 구글 통해 갖고 앱 같은 것들 이제 돈 주고 해가지고 구동시켜서 이거를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이 국내 지하철에서 하고 있는 이 직장인이 대리납부를 해야지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겠어?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겠지. 이론적으로는 하라고 돼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얘를 기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완 규정으로 만든 것이 이럴 때는 누가 이제 이걸 하라? 누가 신고 납부하라? 라고 만든 거야? 얘들 할 수 없으니까 얘가 만약에 우리나라에는 KT U+ 국내에 있는 거라면 걔한테 하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 특례가 있는 거고요. 걔한테 하라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애플이나 구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얘한테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낸 다음에 네가 신고 납부를 좀 해서 이거 얘한테 부가세 징수해서 납부를 하는 역할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했던 거야. 간편 사업자 등록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얘가 만약에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네요. 아예 그랬어요? 그럼 말아버렸어. 가산세가 없었어. 이랬는데 이제 매기겠다고 이제 개정된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제 가산세 매긴다라고 해서 약간 자존심을 좀 세우는 거죠. 여태까지 너무 비굴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다.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삭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3번, 2번은 또 그럼 2번 이제 2번 지워졌으니까 2번을 바꿨죠. 이제 교육세 또는 농특세는 다 특징이 뭐예요? 부가세야, 설택스, 본세에 덧붙는 거야. 자, 그러면 본세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얘도 덩달아 신고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매기지 않겠다는 거야. 본세만 매기면 되는 거지. 어떤 세금에 빌붙는 세금에 대해서는 그 빌붙어지는 어떤 그 세금에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만 매기면 되지 얘까지 매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육세나 농특세 얘는 신고부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 어제 우리 봤지만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하는 뭐 이런 것들 독립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자잖아. 안 하면 가산세를 매겨야 되겠죠. 가로 열고 얘는 제외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만 해당한다고 돼 있잖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하는 교육세는 독립세라고 했어요. 어제. 그죠? 걔는 별도로 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닌 교육세는 언제 납세물 성립하는 거죠? 어제? 성립을? 해당 본세가 성립할 때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제 성립시기 할 때 빌붙는 거니까 이 부가세들은 같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대해서는 독립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간 종료일이 성립일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신고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가산세를 매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고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어제 얘기했죠. 종부세. 종부세는 무신고 가산세가 있다 없다?
없다. 정부부가 세목이니까.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만 안 하면 어차피 결정해서 고지가 된 걸 내면 되는 거니까 가산세가 없는 거죠. 근데 해필이면 15일까지 신고를 내가 했네. 그럼 뭘로 바뀐다고요? 신고 납세 제도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신고가 해필이면 과소신고가 됐네. 걔는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안 매긴다 그랬죠?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과소신고는 매겨. 신고할 때 해필이면 과소신고가 된 거야. 그러면 그 가산세를 매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동그란 3번은 아까 체크했고요. 수익 금액에 비교하는 거는 법인세이거나 복식부기 의무자의 소득세만 수익 금액의 10,000분의 14, 7을 비교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자, 4번은 이제 우리 부가가세 할 때 나오는 얘기. 자, 신고 부선실 할 때 영세율 과표를 신고 안 하면요. 영세율 과표. 영세율 과표를 신고 안 하면 그러면 가산세가 붙는데 납부세액에다가 매기는 거니까 영세율은 납부세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납부세액이 없잖아. 영세율이니까. 그래서 얘는 과표의 0.5% 매긴다 그랬어요. 영세율은 과표의 0.5% 그 얘기죠. 과표에다 0.5%를 해서 더해서 가산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세율 과표 신고 부성시 가산세는 어떤 경우야?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는 했지만 뭐가 제출 안 되면 첨부 서류가 제출이 안 되면 다 똑같이 이 가산세 0.5% 매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란 5번. 이것도 이제 부가가세 공부할 때 나오는 얘기. 부가세 공부할 때 대손세액 공제 관련해서 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공급자는 이제 외상으로 팔았네요. 외상을 팔았다면 이제 대손의 위험이 존재하긴 하지만 공급 시기에 발급한 생계사 가지고 신고할 때 납부를 해요. 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요. 근데 한참 지나갖고 대손이 발생해 버린 거야. 그러면 둘 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공급자는 매출세액에서 뺀다, 차감한다. 공급받는 자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같이 차감. 이거 기억나시죠? 근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에 차감을 안 한 거야. 그러면 과세관청이 알아갖고 추징을 할 때 가산세 매긴다 안 매긴다? 안 매긴다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 그죠? 그래서 기본 공부할 때 자, 그게 5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죠? 공급받는 자 쪽에서 매입세액에 차감하지 않은지 세무서가 어떻게 확인해봐? 알아서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공급자 쪽에 관할 세무장이 공급자가 신고할 때 대손세액 공제 받는 거로 신고가 들어갔다면 그거를 매입자 쪽에다가 통지할 것. 통지받아가 확인해 봤더니 얘가 안 뺐네. 그러면 추징할 때 추징만 하지 가산세까지 매기지 않겠다고 돼 있는 거야. 그게 신고도 안 매기고 납부도 안 매겨. 신고 납부 다 안 매겨. 자, 그게 5번. 자, 6번은 여러분 이제 가산세를 공부한다면 6번 지문이 여기저기 뭐 기억, 디귿, 니을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되는 편이니까 요거는 조금 체크해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짜증나지만 자, 상증세 관련해서 자, 먼저 동그라미 기억. 신고 당시에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 증여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내가 신고할 때는 이게 소송이 붙어 갖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상속세 계산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건물 소유자가 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아버지 말고 아버지 친구분이 자기 거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소송이 붙은 거야. 그럼 이게 아버지 거예요? 아니면 그 친구분 거예요? 이게 애매한 상황이 돼서 이거를 누락했던 거야. 나중에 이제 이걸 이제 봤더니 소송에서 이제 결국은 아버지께 맞았어. 그래갖고 이제 신고를 할 때 잘못한 거니까 신고를 그죠? 더 넣어서 신고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께 아닌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 맞으니까 이런 것들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어가지고 아직 아버지 건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신고했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확정이 돼가지고 아버지께 맞다고 해서 하게 되면 신고를 더 해야 되니까 가산세가 나오겠죠 이제. 근데 그 매긴다 안 매긴다? 이때는 매기지 아니한다. 그게 기억 느낌. 그 다음에 니은은 상속공제할 때 착오가 있었대요. 이런 것도 들어가네요. 상속공제 같은 게 있어요. 공제받는 게 착오가 있어서 실수해갖고 뭔가 공제를 빠뜨리고 잘못해서 많이 받았거나 막 그랬던 거야. 이런 것들. 디귿은 상속세, 증여세, 과표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했대요. 자, 근데 나중에 이제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때 너 신고한 거에 대해서 결정할 거야. 이제 9개월 내 할 거야. 결정할 때 상속세 결정할 때 봤더니 재산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잘못했던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매기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부부가 세목인데 근데 신고라는 의무를 부여해서 귀찮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납세자한테. 그죠? 돌아가신 것도 지금 슬퍼 죽겠는데 그죠? 여기다가 신고도 6개월 내에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맨 땅에 헤딩을 하니 네가 좀 신고 좀 해봐 라고 부탁을 하는 개념이야. 그때 뭔가 빠뜨리거나 공제를 좀 착오했던가 이런 것들은 봐주겠다는 개념이야. 원래 정부가 세목이잖아. 정부가 할 일이야.
정보가 세목이니까. 근데 신고라는 의무를 좀 부여하고 있는데 그 신고가 해필이면 과소신고가 돼서 그래서 가산세를 매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애지간하면 빼주겠다 그런 느낌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빼주겠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이 이게 좀 들어보시면 힘든 건데 자, 잠깐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우리 이제 상속세 증여세 쪽에 특수한 게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라고 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정이 있어요. 일감 몰아주기. 그래서 자, 이거는 상당히 이제 이론적으로 본다면 약간 말도 안 되는 규정이긴 한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지배 주주가 있고요. 지배 주주. 그리고 얘가 이제 수혜법인이라는 게 나와. 수혜법인. 그리고 지배주주의 이제 특수관계 법인, 얘랑 거래한 이제 특수관계 법인이 이제 있다. 자,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에 출자를 했고요, 이렇게 출자를 예를 들면 한 출자를 한 50%만큼 출자한 거야. 수혜법인의 출자를 지배주주가 한 거야. 그리고 수혜법인은 이제 매출이 막 발생하는데 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있는 그런 법인한테 매출을 막 한 거지. 여기가 전체 매출이 막 발생하는데 매출 중에 한 대략 한 80% 정도는 특수관계 법인한테 이제 매출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의 일감을 막 몰아준 거야. 얘 매출이 거의 80%가 얘한테 매출한 거니까 일감 몰아준 거야.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 글로비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온 거야. 현대차에 관련해서 현대차 차량 만들면 차를 운반하는 그런 운반해주는 그 물류회사죠. 처음에 그랬고 이제 다양하게 사업 다각화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큰 회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 자, 그럼 정의선 씨가 지배주주로서 글로비스를 만들었고 글로비스에서 차 운반해주는 건데 현대차가 만든 차를 다 이쪽에다 맡겨가지고 차를 운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속도로 같은 데 타고 가다 보면 글로비스 다 적혀있는 차가 그게 차 운반해주는 다 번호판 밑에 붙어있지 않은 차가 6대가 다 해갖고 고속도로에서 막 가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일을 몰아줘가지고 일감 몰아줘가지고 얘가 이제 뭔가 이득이 많이 발생했어. 수혜법인이. 그럼 생각해 보시면 수혜법인의 얘는 주주기 때문에 얘가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가만히 있어도 얘가 배당을 많이 주든가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든가 그럼 주식을 팔 때나 그때 과세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세법은 못 기다리겠다는 거야. 일감 몰아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증여로 의제해서 증여세 매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야. 증여세를 매겨버리겠다. 증여받은 걸로 해서 얘가 증여받은 걸로 이쪽에서 증여를 받은 걸로 해서 증여세를 매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수혜법인 입장에서 수혜법인이 이제 어떤 세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건데 영업이익. 자, 얘가 세후 영업이익이라는 게 발생했어요. 영업이익 비영업인 것들은 포함 안 되죠. 뭐 땅을 팔았거나 이런 것들은 일감 몰아준 거랑 관련이 없으니까 영업적인 어떤 차 운반해 주는 거에 관련된 것만 뽑아내는 거야. 그 영업이익이 봤더니 이게 세후 영업이익이 100억이래. 그럼 100억만큼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일감 몰아받은 비율이 몇 프로야? 즉 특수관계 법인 거래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얘랑 거래한 비율이 이제 80%니까 80%만큼 곱해서 이 번 거 중에 80%는 얘가 일감 준 거지. 그래서 80%. 그 번 거 이득이 얘한테 이득 갔는데 그 중에 몇 프로 출자했어 얘가? 50% 출자했으니까 여기다 다시 곱하기 50%. 자, 그럼 얼마 나와요? 40억이 나오나요? 그죠? 40억만큼이 일감 몰아받은 거에 대한 이득이니까 이걸 증여세 과세되는 증여 의제 이익으로 봐서 과세하겠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얘가 정상 거래 비율도 있고 얘가 뭐 한계 부입이라고 해서 이제 빠지는 것들이 있어. 거기까지 하면 여러분 힘드니까 얼추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증여세를 매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40억이 얘한테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야. 이제 40억이 얘한테 증여세 과세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증여받은 걸로 과세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배당을 받거나 배당을 진짜 번 거에 대한 배당을 뿌려받거나 그럼 배당에 대한 과세가 또 될 거고 아니면 또 주식을 팔거나 그때 또 과세가 돼버리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때는 조정을 좀 해줍니다. 특히 양도세 쪽에 조정을 좀 해줘요. 그래서 얘가 출자할 때 50% 출자한 게 이게 예를 들면 뭐 한 200억 출자한 거야. 200억이 50% 출자한 거야. 그러면 이 40억이 증여세 과세가 되면 그럼 40억을 여기다 넣어가지고요. 나중에 300억에 팔면 주식을 그러면 취득가액은 200억이 아니라 240억 만들어서 60억만 추가 과세하는 걸로 이렇게 혜택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다. 이제 구조 아셨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지금 100억이 영업이익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40억이 증여세 매기는 걸로 했어. 그랬는데 이 법인을 수혜 법인을 조사하다 보니 얘가 100억 번 게 아니고 이게 200억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 법인세. 법인에 조사하다 보니까 수혜 법인을 글로비스를 하다 보니까 200억이 돼 버린 거야. 200억이면 여기 곱하기 40%니까 이게 얼마가 돼야 돼? 80억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는데 얘는 40억에 대한 증여세만 냈으니까 증여세가 과소신고가 됐던 거지. 그죠? 증여세가 과소가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잘못한 거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이거를 매겨야 되는 거야. 이걸 매긴다 안 매긴다? 이거는 이 법인 단계에서 이제 이거를 영업이익이 바뀌었기 때문에 파생돼 가지고 증여세가 과소신고가 된 거니까 여기다가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매기지는 않겠다는 거야. 납부에 대한 것도 매기지 않겠다는 거야. 봐줄게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연결해서 파생된 거니까 여기다가는 이쪽 법인은 문제가 되는 거지만 증여세 쪽에서는 그냥 세금 80억에 대한 걸로 그것만 내면 되는 거지 가산세까지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봐주는 규정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아셨죠? 거기다 더 얹어가지고 자 반대로 이제 그러면 얘가 얘 주식을 이제 아까 300억에 팔았어. 주식을 팔았어. 이 주식을 지배주주가 이제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이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가액이 300억에 다 팔았다고 쳐볼게요. 300억에 팔았다. 그럼 이거에 대한 양도세 계산을 하려면 취득가액을 빼줘야 되는데 취득가액은 지금 200억에 출자했어요. 200억에. 근데 여기서 자 이렇게 만들게 다시. 자 그러면 이제 40억이 증여세 과세가 된 거니까 얼마? 240억이 취득가액으로 빠지겠죠? 65만 과세한다 이렇게 된 거야. 조정해 주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이제 봤더니 이게 100억이 아니고 반대로 50억이 돼버린 거야 이제. 50억. 그러면 이제 얼마가 돼 이게? 20억이 되는 건가? 50억이니까 20억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됐어야 돼? 220억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도세가 또 과소신고가 됐던 거지 이제. 반대로 따지면 그죠? 이거에 대한 가산세 매긴다 안 매긴다? 안 매긴다고 한 거야. 파생되는 이쪽은 안 매기는 거야. 증여세든 양도세든. 요게 거기 동그라미 6번에 밑에 리을에 나와 있는 거기 둘째 줄에 첫째 줄 끝에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에 통한 이익증여의제. 이게 일감 몰아주기 규정이야. 이 규정 등에 따라서 하는데 자 넷째 줄에 셋째 줄 끝에 증여 의제 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이 법인에 조정하다 보니까 아까 이게 변경되는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가보시면 위 동그라미 6번에 리을에 해당한 사유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세 과당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240억, 220억으로 감소된 경우 이때도 양도세 80억에 대한 내용이 되니까 60억에 대했으면 더 내야 되는 거니까 과소신고가 된 거다. 가산세 매기지 않는다. 아셨죠? 신고에 대한 것도 납부에 대한 다 안 매기는 거야. 신고 납부 다 안 매기는 거야. 둘 다. 신고 납부 다 안 매기는 걸로 되는 거야. 자, 그게 7번까지 연결돼서 말씀드렸고요. 뭐 8번 읽어보시면 되고 9번은 어제도 얘기했던 건데 부정행위란 이런 거 의중, 은닉, 뭐 폐기, 은폐 이런 거다. 조작이다 이런 거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제 우리가 봤잖아. 납부지연 가산세 3%가 먼저 붙고 성립시기도 받고 막 이것저것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내용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박스 나온 거 어제 봤던 내용으로 하시면 되고 A, B, C에 AC 이렇게 봤던 거고 막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법정 납기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만 이렇게 봐서 성립시기도 받고 막 그러겠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기타 주의사항으로 가볼게요. 납부지연 가산세 쪽에 이제 신고가 아니라 납부지연, 납부를 제때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 이때 동그라미 1번. 자,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았대요. 사업자도 아닌데. 그러면 이때 가산세 매긴다 안 매긴다? 매긴다. 이게 지문에 잘 들어가. 사업자 아닌 자도 매기는 거야. 사업자 아닌 자가 환급 받았거나 했을 때 가산세 매긴다 안 매긴다? 매긴다.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 그죠?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 중에 위 가로 1번, 가로 2번은 다 같은 거야. 1번은 미납이고 2번은 초과환급이니까 같은 건데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하는 게 옆에다가 법정 납기 뭐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가 이게 A, B, C 중에 뭘까? A 안 매긴다는 거야. A. 원래 예전에는 뭐였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었잖아. A, B, C 어제 봤던 기억나죠? A까지가 뭐였고? 가산세였고 B하고 C가 가산금이었어. 그때 옛날부터 가산세만 매기지 않는다고 돼 있고 가산금은 안 건드렸었어요.
가산세 매기지 않는다. 근데 지금 통합돼 갖고 A, B, C가 다 A하고 C가 다 가산세 매기는 거 되니까 이때는 뭐만? 옛날처럼 똑같이 A만 옛날에 가산세였던 거. 지금도 가산세로 들어가 있지만 그런만 옛날에 가상금이었던 것들은 매기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니까 가상금은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중에 A에 대한 것만 얘는 매기지 않겠다고 들어가 있는 거야. A만 안 매기겠다는 거야. A만. 그래서 법정 납기 경과 후 납부 고지할 때까지 그 날짜 사이에 A에 대한 것만 매기지 않겠다. 어떤 게 있냐? 아까 봤던 거네요. 자, 그런 게 좀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에 거기 10번 전자적 용역 아까 지워져 있는 거, 그거 이제 매긴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똑같이 아까 애플, 구글 매긴다는 거, 거기에 10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C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C하고 D 묶으시면 뭐야 이게? 이거죠, 이거. 납부지연도 매기지 않는다. 둘 다. 양도나 이거나 다 납부지연 매기지 않는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일가 몰아주기 이거랑 그다음 양도세 쪽에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CD는 묶으시면 되는 거고 다시 왼쪽 페이지 하단에 A. 자, 어제 얘기했던 거야. A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를 B 사업장에 대한 신고할 때 거기다 내버렸어. 납부는 딴 사업장에 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납부에 대한 거는. 근데 신고에 대한 거는 신고서를 만들어서 다른 사업장에 제출하게 되면 그러면 관할 관청 어겨도 된다. 근데 더해서 신고해버리면 신고부산시는 매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자, 이건 지금 우리 납부지연을 보고 있는 거니까 안 매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업장에 더해서 납부해버렸다면 어차피 한국은행에 갈 거니까 이때는 가산세 매기지 않는다. 그게 A번. 자, B번은 아까 봤던 우리 매입자, 공급받는 자 쪽에 매입세 공제에 차감해야 되는 안 차감했을 때 그때 신고도 안 매기고 납부도 안 매긴다. 같이 안 매기는 걸로 되는 게 그게 B번. 아까 봤던 거. 대손세 공제 관련해서. 공급자, 공급받는 자 통제해가지고 확인해보고 추징할 때 매기지 않는다. 그 얘기가 B번이고요. C번 봤고요. 그 다음에 D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개정된 사항. 올해 들어간 거예요. 2번. 자,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 동그라미. 신고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도 했어요. 신고 납부를 했죠. 했는데 신고기한까지 그러니까 6개월 내에 한 거죠. 상속세. 증여세는 3개월 내에 신고 납부를 한 거야. 했는데 나중에 셋째 줄에 평가심의위원회에 거쳐가지고요. 재산을 평가해봤더니 다른 거야. 그래서 결정 경정을 또 하는 경우다. 아까 봤던 거랑 비스무리하네. 그죠? 얘 안 매긴다. 아까 우리 부탁하는 거라고요. 얘는. 부탁하는 건데 얘가 나름대로 평가해봤는데 과세관청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가지고 평가해봤더니 금액이 잘못된 거야. 건물이 10억이라고 했는데 평가심의위원회는 12억이 맞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납세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는 안 매긴다고 돼 있습니다. 자, 납부지연 가능성 매기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들어온 거야. 2번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있고 넘길게요. 이제 3번 넘기고 4번, 5번 보시면 4번, 5번 옆에다가 메모하시면 돼. C. 납부지연 가능성 C. C는 어제 뭐 있었더라? C 옆에다가 제가 C에 대해서만 맥스 5년. 체납국세 100만 원 안 되면 매기지 않는다. 그게 4번, 5번. 자, 4번은 5년이 맥시멈이다. 5년 초과하면 5년으로 한다. 5번은 체납한 국세 세무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그때는 매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C만 되는 C. 자, 5번도 그 내용 안에는 동그랗게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C야. C. 약간 애매하게 표현은 되어 있어요. 근데 C다라고 보시면 돼. C. 자, 고지서의 납기 경과 후에 매기는 C. 그죠? 고지 납기 경과 후에 매기는 C. 법정 납기가 고지 납기, 그죠? 고지서의 납기 다음에 매기는 C. C에 대해서는 5년 초과할 수 없다. 그다음에 100만 원 미만이면 매기지 않는다. 그게 4번, 5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원래 납부지연 가산세 매길 때 인지세에 대해서 납부 안 하면 인지세. 그러면 가산세가 300%였어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그냥 300%. 인지세는 금액이 되게 작아. 인지세는 근데 거기다가 3배 때려버리겠다. 납부 안 하면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개정된 거야. 올해 개정된 거야. 그게 6번이야. 6번.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00% 가산세를 매기는 게 맞는데 다만 다음에 하나 밑에 A번은 3개월 내에만 납부하면 그러면 100%만 매길게. 3개월 지나 6개월 내에 하게 되면 200% 매길게. 6개월 지나면 300% 매길게. 이렇게 차등해서 하는 걸로 바꿨어요. 300% 무조건 매기는 거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 개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지세 100%, 200%, 300% 이렇게 되겠네. 3개월 100%, 6개월 내 200%, 6개월 지나면 300% 가산세.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밑에 100%, 200% 매기는 거는
걸린 거 알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또 다시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정을 알고서 하면 안 해주는 거야. 사실 이게 감면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원래 300%인데 짧게 하면 감면해준다 그런 개념처럼 보시면 되니까 이것도 경정이 있을 거 알고 하면 제외한다 들어가 있죠? 경정을 알고서 하면 제외한다고 가로 닫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도 감면 같은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 본 것이 거기에 이제 3번이잖아요. 3번 건너뛰었잖아요. 3번.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 지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 좀 힘드시죠? 근데 잠깐만 더 할게요. 잠깐만. 자, 얘가 이제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연도가 흘러가는데 이때 예를 들면 X3년, X4년이에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실제 이 연도에 귀속이 됐어요. 이 연도째 3년도 거야. 이 연도에 귀속이 된 게 맞는데 이때 귀속된 걸로 잘못 귀속해 갖고요. 귀속 시기를 잘못 판단해 가지고 이때 4년도 이게 법인세면 이때 3월 말 이때 이제 신고를 한 거야. 신고하고 납부를 한 거지. 이때 한 거야. 이 연도에 반영해서 이때 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때 귀속이 맞다는 거야. 그럼 이제 과세관청 어떻게 할까 이제? 과세관청에서 먼저 야 실제 귀속이 이때 연도인데 이때 연도를 조사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넣은 거는 뭐 어차피 네가 넣은 거고 우리는 법대로 하는 거니까 귀속 시기가 3년도니까 이때 법인세면 3월 말 요때까지 신고 납부했어야 되는 것도 안 한 거네? 라면서 이제 이때 한참 전에 이때 추징을 들어간다면 결정해서 들어간다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요때 3년도에 3월 말 지난 4월 1일부터 요때부터 해서 납부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를 매길 거야. 쭉 매기면서 이때 이제 추징이 들어갈 거야. 추징 들어가면서 여기다가 납부 지연 가산세를 매길 거다라고 하는 거야. 맞죠? 10만 분의 25 이렇게 매길 거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이제? 맞아요. 어쩔 수 없죠. 실제 기속이 이때인데 안 한 건 맞으니까 납부 지연 매기는 거 맞고 추징도 되고 세금도. 근데 잘못 기속해서 냈잖아. 이때 냈잖아. 신고 납부했잖아. 그죠? 냈으니까 이 신고 납부한 거는 잘못해서 낸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경정 청구했던 게 환급 받아야 되겠죠? 이건 경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고 납부한 거 납부하면 이 경정 청구 통해서 이건 또 환급 받아가요. 때까지를 이제 환급 받아가. 환급할 때는 환급 가산금을 줘요. 환급 가산금을 줘요. 환급할 때 이자만큼 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자, 제때 납부 안 한 거에 대해 납부 지연 가산세도 이자 개념이죠. 이자 개념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정확히 보면 이제 8년 이렇게 보면 이자란 거 아닌데 이자로 본다면 너무 심하잖아요. 10만 분의 25는 9.125%니까 요즘 금리가 몇 프로인데 이자 계산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야. 하루하루 이자 계산 방식을 빌려갖고 제재를 가하는 게 납부 지연 가산세예요. 여기에 이제 연간 따지면 9.125%가 된단 말이에요. 9.125%. 자, 근데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줄 때도 그때도 이자 줘야 되는데 환급가산금은 이게 1.6% 막 이래. 1.8% 6% 왔다 갔다 막 그러고 있어. 그러면 얘는 기속만 1년 착각해갖고 잘못한 것뿐인데 근데 이때 한참 한 5년쯤 있다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때 전체 기간에 대한 하루 1년에 9.16%만 가산세 매기고 환급해주는 건 1.6% 8%밖에 안 해주니 너무 갭이 큰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 응? 환급가산금과 납부지연 가산세 간의 어떤 차이가 심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죠? 이래서 자 이건 이렇게 봐주면 좋지. 실제 기속은 이때 건데 이때 내야 될 세금을 이때 네가 잘못 낸 거로 보자. 이때 내야 될 세금을 이때 1년 있다가 낸 걸로 보자라고 하는 거야. 이때 실제 납부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때 냈어야 되는 금액을 이때 낸 걸로 보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세금을 이때 낸 걸로 보니 이때 환급은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야. 환급 쪽에 또 나오는 얘기야. 환급 안 해준다. 환급 안 해주고요. 이때 세금 이때 낸 걸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때 냈으니 납부지연 가산세도 이때까지만 매기면 되는 거야. 요 기간만 매기라 이거죠. 요 기간만. 요 기간은 매기지 않겠다는 거야. 퉁쳐버리겠다는 거죠. 이거는 퉁쳐버리겠다. 이거는 그냥 끝 하고 환급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매기고 이 1년간만 납부지연 가산세 매기겠다는 거죠. 1년만.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이것도 역시 납세자가 경정할 걸 알고서 하면 이런 것들을 혜택 안 주고 있고요. 뭔가 뭐 부정행위가 가미가 돼버리면 안 해주는 거야. 부정한 행위가 들어가 있는 신고했다 하면 안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교재 가보시면 3번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과세기간을 잘못 기간과세죠. 다 세 가지가 기간과세. 연도가 어딘지 기간과세, 국세에 기간 잘못 적용해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할 때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X4년도에 대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했던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당초 X3년도에 신고 납부했을 금액을 자진 납부한 걸로 본다. 그죠? 그렇게 돼 있죠? 다만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등등이 가미가 됐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혜택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야. 부정행위가 가미되면 혜택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셨죠? 여기 완화로 들어가 있다. 자, 됐네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또 원천인수 등 납부지원 가산세는 어제 우리 봤으니까, 그죠? 일단 먼저 법정 납기 경감은 3% 먼저 때려버려. 3% 때리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신반물 25, B는 빼고 A, C. 어제 봤던 거, 그죠? A, C. 자, 요거 봤던 거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그 중에 C에 대한 건 또 밑에 3번, 4번 5년 맥시멈, 그 다음에 100만 원 미만 매기지 않는다. C. 3번, 4번이 C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가산세 전체적으로 이제 중복 적용 배제가 나와요.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겠다. 여기 가로 1번이 제일 중요해. 가로 1번 말문제.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와 장부를 기록 보관 안 한 거, 즉 무기장, 기장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예요. 이 두 가지는 중복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장 안 하면 신고도 못 할 거니까. 두 개가 중복되면 어떻게 할 거냐? 너무나 잘 나오는 거예요. 말문제. 신고와 기장에 대한 가산세가 중복될 때는 금액 큰 거 하나만이에요. 먼저 금액 큰 거 하나만이 잘 중요한 거 제일. 금액 큰 거 하나만.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 그럼 무신고니까 가산 아까 몇 프로였어요? 부정행위 아니라면. 무신고는 20%죠? 근데 기장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 역시 20%야. 금액이 같아 일반적으로. 금액이 같다면 그때는 뭘 매기겠다? 금액 큰 거 하나만이 먼저 나와야 되고 금액이 같다면 그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매기겠다는 거야. 신고 불성실. 그러니까 낼 게 많죠? 그냥 무턱대고 두 개가 중복되면 신고 불성실 매긴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고 금액 큰 거 하나만이 안 나와버리면 틀린 지문이고 자 나왔는데 그 다음은 두 개가 중복됐는데 금액 큰 거 하나만이고 그 다음은 금액이 같다면 장부의 기록 보관이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 이거죠. 말장난. 그래서 밑에 내용 자 파란 글씨 그중 금액 큰 거 하나만 같다면 신고 불성실. 아셨죠? 정확히 기억하세요. 제일 자주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정리할 게 밑에 최근에 좀 바뀐 것이 여러분 이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소득세 대상자 세무사나 이런 회계사나 도장 찍어야 되는 그런 대상자가 확인서가 제출 안 됐대요. 그때 매기는 가산세.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된 신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받지 않은 거니까 대상자인데 금액이 커서 세무사 회계사 도장 찍어라 라고 했는데 확인받지 않았다면 그때는 또 신고도 잘못된 거니까 신고에 대한 것도 매겨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중복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중복이 된다. 여태까지 안 되는 걸로 하다가 최근에 개정해서 된다 이거. 중복해서 다 매기겠다는 거야. 신고 불성실도 매기고 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같이 매기겠다는 거야. 중복 적용하겠다는 걸로 개정이 됐어요. 중복 적용 안 되는 거에서 이제 삭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중복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밑에 꽃표시. 자 가로 2번은 예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가 나온다면 확정신고 또는 중간연합 관련 가산세 나온다면 정규신고 할 때 그때 매긴다 안 매긴다? 안 매기는 거 중복하진 않겠죠? 예정 우리 부가세 할 때 예정신고 때 가산세가 나왔어. 정확히는 우리 부가세 떠올려 주시면 예정신고 때는 가산세가 있어 없어? 확정신고 때만 가산세가 있어요. 예정 때 못한 것도 잘못된 것도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매기는 거야. 두 번 매기는 건 아니야. 한 번만 매기는데 확정신고 때 매기는 거야. 자, 그래서 예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확정신고 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법정 표현은. 근데 확정신고 때 그때 한 번만 매기는 거죠. 어차피 한 번만 매기는 건데 표현은 그때 있다. 자, 가로 2번. 자, 가로 3번은 이것도 나오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원천인수 등 납부지원 가산세와 그냥 납부지원 가산세가 두 개 중복되면 어떻게 할 거냐? 원천인수 납부 안 하면 이것도 납부 안 한 거고요. 또 원래 납부지원도 있잖아요. 두 개가 다 중복되면 자 그때는 납부지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천인수 등 납부지원 가산세만 매기면 되는 거야. 자 왼쪽 페이지 나와 있는 그거 매기면 된다는 거야. 이게 왼쪽에 나와 있는 요 놈이 결론은 납부도 지원한 거니까 앞 페이지 납부지원 매길 거냐 두 개를 중복할 거냐 아니다. 요 놈만 매기면 된다 그 얘기야. 원천인수 등 납부지원 가산세만 매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산세 감면. 가산세가 감면되네요. 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자 1번 가산세 부과 원인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된대요. 우리 봤던 기한연장 사유 있죠? 1번부터 8번까지 그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얘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게 천재지변이나 화재, 전화, 재해, 도난 이런 게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기한도 연장해주는 사유다.
뭐 신고 신청 이런 게 연장해 주는 사유다라고 한다면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겠다. 예? 사유가 동일해요. 그래서 얘는 가산세 100% 감면 안 해줍니다. 안 매깁니다. 기한형 사유가 해당된다면 1번. 그다음 2번은 가산세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인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대요. 그때는 매기지 않겠다고 돼 있어요. 그 정당한 사유가 우리 집행기준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세세하게 여러분 볼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제목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매기지 않겠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매기지 않겠다. 자, 그래서 그 사유 중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법원성이 없는 집행기준 같은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외울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법조문화시켜서 앞으로 끌고 와버린 거야. 그게 밑에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3번은 뭐냐면 기재부 장관과 구세청장이 세법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어제 질의회신 봤는데, 그죠? 기재부 장관한테 했더니 구세청장을 송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하고 뭐 이런 것들 맞죠? 예규나 이런 것들에 심의를 해야 된다면 기재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이런 거 봤던 거. 그런 어떤 질의에 관한 회신을 했어요. A다라고 하면서 회신한 거야. 그랬는데 그 신고 납부했는 이후에 번복하는 거야. 이게 뭐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신의성실의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분명히 질의에 따라 회신을 해줬잖아. 그럼 그에 따라서 내가 신고 납부했는데 갑자기 또 말 바꾸면 어떡하느냐. 그때는 그게 맞다 하더라도 일단 뭐죠? 신의성실의 원칙 갖고 싸워봐야 되는 거야. 신의치. 근데 그 졌어. 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경우에도 그때는 가산세만큼 매기지 않겠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번복했다면 믿고 따랐는데 번복했다면 이때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 자, 4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5번이 개정된 거야. 5번이 올해 들어온 거야. 자, 여러분들 이제 의료비 세액 공제할 때 의료비 세액 공제 소득세. 자, 실손보험은 어떻게 돼요? 저도 실손보험 많이 요즘에 하고 요즘은 병원 안 간 지 좀 했는데 어깨가 계속 아픈데 지금 그냥 참고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안 아프니까 지금 하는데 치료받을 때 계속 받아야 되는데 받다가 좀 괜찮지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저랑 장난을 좀 많이 지금 쳐가지고요. 그래서 장난치고 한다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장난만 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빠에 대한 권위가 이제 전혀 없고 면서 하이파이브 하면 발로 하니까 그래서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도 이제 아파서 병원 가면 실손보험이 되다 보니까 치료받지 안 그러면 제 돈 내고 못 가요. 한번 어깨 치료 같은 거 주사 치료 받으면 20몇만 원 막 그래.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허리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이게 고질병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 가고 막 그러면 이제 가서 주사 치료 같은 거 이제 허리도 이렇게 맞고 하면 20몇만 원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20만 원 만약에 냈다. 근데 실손보험이 처리가 돼갖고 나한테 15만 원. 내가 의료비 낸 거 영증하고 내용하고 다 해서 첨부해서 보험회사에다가 제출하면 그러면 의료비 실손보험료가 나옵니다. 저한테 이제. 그럼 15만 원 나와요 만약에. 그럼 나는 5만 원만 부담한 거죠. 근데 내가 2020년도에 실손보험으로 이제 작년에 막 해서 의료비 많이 나간 거야. 근데 그 실손보험 청구는 그때마다 귀찮게 하지 않아요. 그냥 몰았다가 한꺼번에 그냥 청구하죠. 그때 청구했더니 보험료가 나온 게 2021년도에 나온 거야. 그 2020년도에는 그냥 내가 카드 긁고 의료비 나간 거 다 넣어갖고 세액공제 받았던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2021년도로 했더니 실손보험권 청구해서 보험금을 탄 거야. 그럼 그만큼은 의료비 세액 공제할 때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알지만 의료비 세액 공제할 실손보험료 청구해서 받아가는 보험금은 그만큼 차감하게 돼 있잖아요. 그만큼은 내 의료비가 아니니까 내가 낸 건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2021년도가 돼서 이제 확정이 돼서 보험금을 내가 탄 거야. 그러면 만약에 200만 원 냈다가 150만 원 내가 받았다면 작년에 200만 원 갖고 의료비 세액 공제 받았는데 150만 원만큼 이제 돌려받았으면 그만큼 빼야 되는 거니까 이제 뭘 해야 돼? 수정해야 되는 거야, 수정 신고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때 가산세 매길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매긴다는 게 들어온 거야, 이제. 아시겠죠? 뭔지 알겠죠?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손 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 제외함에 있어서 의료비에서 빼는 거야. 실손보험금 청구 받아가는 거는 실손 의료보험금이 지급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치료한 과세기간 2020년도와 보험금을 지급받은 2021년도가 달라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의료비 세액공제 받았던 그 기간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죠? 그때는 가산세를 매긴다 안 매긴다? 안 매긴다고 들어온 거야. 다툼이 좀 있었고 해서 이거 안 매긴다. 보험금을 이제 타는 건 어쨌든 12월 달에 받아갖고 하더라도 청구하면 받는 금액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는 거고요. 1월 달에 받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간 기속이 달라지는 문제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니까 이거는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거야. 정확히 예상을 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하면 다 안에서 내부적인 어떤 심의 거쳐가지고 얼마나 둘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금액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때 바로 잡는 거는 가산세 매기지 않겠다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거기에 개정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감면 나오네. 어제 봤으니까 뭐 감면의 내용은 이제 율만 뭐 율 다 외운다는 건 쉽지 않으나. 근데 어쨌든 밑에 수정신고나 이렇게 하면 가산 감면되다가 2년 내 하면 2년 내 수정신고 2년 내 할 때 감면되는 게 경정 알고서 하면 안 된다는 것과 납부 안 해도 된다. 이게 두 가지 제가 적어드렸죠. 납부 안 해도 감면된다. 그 다음에 경정 알고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맨 밑에 다만 들어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2년 내 하면 이렇게 90%, 75%, 50%, 30%, 20%, 10% 감면되는구나. 그죠? 자, 밑에 이제 기한 후 신고하면요. 기한 후 신고 아까 6개월 내 하는 거 6개월 내 하면 감면된다. 이것도 역시 다만에서 알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경정 알고서. 자, 그리고 납부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도 두 번째 줄에 들어가 있네. 납부 안 해도 감면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감면은 6개월 내인데 그중에 1개월 내 하면 50%, 3개월 내 하면 30%, 그 다음에 6개월 내 20% 이렇게 돼 있네. 50, 30, 20.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은 예정신고나 중간신고할 때 누락한 거를 확정신고할 때 집어넣으면 50% 감면해 준대요. 50% 감면해 준대. 자, 보세요. 예정신고는 미리미리 하는 것 뿐이야. 근데 정규신고, 확정신고할 때 바로 잡는 거야. 그러면 감면해 준대. 그냥 50%만큼을. 50%만큼. 자, 근데 이제 두 가지 케이스. 자, 내가 부가세 신고할 때 그때 예정 신고할 때 뭔가 잘못됐던 거야. 그걸 확정 신고할 때 바로 잡는 거죠. 예정 때 걸 확정 때 몇 개월 걸려요? 그러면 부가세 예정 신고 4월 25일, 확정 신고 7월 25일, 3개월 내잖아. 3개월 내. 그럼 3개월 내 하면 그러면 이거 예정 신고 때 놓친 걸 확정 신고 때 반영하는 것도 뭘로 봐야 돼? 수정 신고로 봐야 돼. 수정신고로 봐야 돼. 그럼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메인 위로 올라가시면 1개월 내 하면 몇 프로? 90%. 3개월 내 하면 75%. 그죠? 근데 여기 밑에는 몇 프로 감면해 준다고요? 밑에 4번에는 50% 감면해 준다고 돼 있잖아. 근데 예정신고 때 걸 확정신고 때 하게 되면 3개월 내니까 원래 수정신고로 본다면 90%, 75%니까 이게 더 세잖아. 그럼 이거 받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계산 문제 풀 때도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예정 때 걸 확정 때 반영하는 거 가산세 감면 한다면 75% 감면해야 돼. 3개월 내 하는 거니까 75% 감면, 90%, 75%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번은 예정 신고 때나 이렇게 미리 신고하는 거에 대한 놓친 거를 확정 신고 때 만약 50% 감면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50% 감면.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3개월은 지나야 되는 거죠, 이제. 3개월 1개월 내 90%, 3개월 내 75%니까 이건 지나갖고 해야지만 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겠어요? 양도세 예정신고. 만약 1월 달에 건물 판 거야. 그러면 1월 말, 2월 말, 3월 말까지 신고해요. 그 3월 말까지 예정신고래 양도세. 다음 달 말까지 예정신고한 다음에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니까 그때 바로 잡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1년도 엄청 지났잖아요. 그럼 1년 지나버리면 위에 수정신고로 본다면 가산세 몇 프로 감면이야? 1년 만약에 1년 6개월 사이에 한다면 1년 6개월 그러면 20% 감면이잖아요. 그죠? 1년 지나 1년 6개월 사이에 하면 20% 감면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프로 해주겠다고요? 가로 4번은 50% 해주겠다고요. 그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수정신고에 대한 감면은 위에 4번, 5번, 6번 즉 30%, 20%, 10%에 불구하고 이제 50%가 세니까 이걸 하겠다는 거고 더 높은 90%, 75% 등일 적용받으면 그걸 받으면 되는 거야. 예정 때 걸 확정 때 하면 무조건 50%는 아니야. 그래서 더 세게 90%, 75% 적용되면 그걸 받고 그게 아니고 낮아지는 30%, 20%, 10%가 돼버리면 그때 50% 감면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한 후 신고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뭔가 놓친 거를 나중에라도 신고할 때 반영하면 알아서 하게 되면 감면 50% 해준다. 최하 50%다라는 개념이 적용되면 되는 거죠. 최하 50%. 자, 5번은 이제 오늘 마지막에 보실 주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보실 주제. 5번은 나중에 보겠다. 제가 와서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6번은 뭔가 세법에서 제출하라 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데 한 달 내에 하면 부랴부랴 그러면 이제 50% 감면해 준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언제까지 해야 돼? 부가세 할 때.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부터 20일 내에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안 했어요. 안 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어요. 이때 1개월 하면 50% 감면이라는 얘기가 같이 우리가 공부했을 거야. 그래서 등록이라는 협력 의무, 사업자 등록이라는 절차를 제때 안 했다. 1개월 내만 하면 50% 감면. 미등록 가산세 50% 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빨리빨리 이행하라고.
오른쪽에 가산세는 한도가 있네요. 너무 가산세가 덕지덕지부터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일반 기업은 한도가 1억이고요. 중소기업은 5천만 원 한도입니다. 중소기업 열악하니까 5천만 원이 가로 열고 중소 아닌 일반 기업은 대기업들은 1억 원 한도, 중소기업 5천만 원 한도가 있다는 정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다. 한도가 있구나 가산세가. 됐습니다. 너무 힘들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세 환급이 남았는데 환급까지 보시면 이 장이 다 정리가 되는 건데 잠깐 쉬어야 되겠네요. 힘드시죠? 그래서 쉬었다가 환급 보시고 이제 한 다음에 점심 드신 다음에 이제 3장 4장을 오후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오늘 3장 4장을 진행하는 거 시간을 재보면 6시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 더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더 빨리 진행하는 것처럼 느낌은 좀 제가 갖고 왔는데 시간은 보면 시계는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이게 그런데 그래서 한 타임만 더 하고 식사하실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환급 쪽만 내용 정리하고 식사하겠습니다.